배운 내용은 간단히 교재에 있는 걸로 좀 볼 거고 중요한 거는 다시 한번 언급을 하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시작이 지수단원이 시작인데 목표는 이제 첫 단원 지수록을 오늘 다 완료하는 게 목표인데 그럼 원래 12시 땡 하면 부지런히 나갔어야 되는데 좀 빠듯하네요. 자, 첫 번째 이제 거듭제곱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거듭제곱. 요거는 이제 우리가 중학교 1학년 아마 그 정도씩이나 2학년 때 좀 들어봤을 텐데 거듭제곱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거듭 반복한다는 거고요. 제곱 자기 자신을 갖다가 곱하는 거를 반복하는 걸 거듭제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이렇게 위에다가 이렇게 쓰죠. 읽을 때는 뭐 a의 제곱, a의 세제곱, a의 n제곱이라고 하고 저 위에 있는 애를 갖다가 뭐 지수라고 부르고 여기 있는 애를 갖다가 미치라고 부릅니다. 이따 다시 한번 또 보긴 할 거고요. 그래서 거듭제곱은 여기서 그냥 간단히 복습 차원에서 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메인은 얘입니다. 거듭제곱 근입니다. 근. 이거를 공부하기 위한 건데 여러분이 중3 때 제곱근을 배웠어요. 제곱근. 제곱근이 일반적으로 확장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우리가 원래 중3 때 배운 참고로 제곱근이 뭐였냐면은 제곱해서 그러니까 제곱은 말 그대로 개를 2번 곱하는 거고요. 그럼 제곱근은 반대로 2번 곱해서 개가 되는 값을 찾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그 방정식에서 미지수 x의 값 아닙니까? 방정식하고 연관이 있죠. 근데 그 제곱근이라는 걸 이제 확장을 해서 n 제곱근이라는 거를 배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아마 이제 오늘 배우는 지수로그 단원의 개념 중에서 연산을 배제하고 개념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요 이제 n 제곱근이 제일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선생님도 좀 많이 공을 들이려고 하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연산은 시간이 해결해 줄 겁니다. 연산 부담스러워 하지 마시고 그냥 가볍게 하세요. 자, 보겠습니다. a의 n제곱근입니다. 당일날 배운 거를 당일날 뒤에 가서 시험 보다 보니까 여러분이 뭐 연산이나 문제풀이 같은 경우는 조금 뭐 성취도가 좀 많이 뭐 어렵게 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원래 본수업 공수2에 비해서는 문제풀이 시험 자체가 굉장히 쉽습니다. 대신 개념 문제를 갖다가 조금 그래도 많이 쓰라고 하는 편이기 때문에 이따 보시면은 그날 배운 거를 그날 쓰라고 하는 거니까 조금 이제 수업 시간에 개념적인 부분을 집중해서 선생님이 이제 가장 원하는 이상적인 거는 여러분이 복습을 해서 익히시는 것보다는 수업 시간 내에 집중을 해서 익히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왜냐면 들었으면 들어보시면 다 이해는 될 거거든요. 이해가 안 되면 당연히 뭐 자기 게 되진 않겠지만 적어도 이해가 된다면 수업 시간에 집중해서 충분히 익힐 수 있을 거고. 자, a의 n제곱근이라는 거는 뭐냐 이거 시작입니다. a의 n제곱근이라는 걸 시작을 하기에 앞서서 그러면 저기 문자가 2개가 등장을 했는데 처음이니까 하나씩 다 보시면 a하고 n이라는 거에 문자가 등장했는데 우선 저 an의 정체는 뭐냐 하시면 이 a는 우리가 실수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공수 1에서 허수 배웠다 그래서 저기다 허수 이런 거 없어요. 다루지 않고요. 그럼 실수의 n제곱근이라는 건데 이 n은 뭐냐? 우리가 통상적으로 n은 자연수를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그냥 자연수가 아니고 2 이상의 자연수입니다. 그래서 1은 정의하지 않습니다. 1은 없어요. 이거는 가볍게 하지만 우리가 처음이니까 이렇게 본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럼 이제 a의 n제곱근에서 뜻부터 보겠습니다. 뜻 a의 n제곱근의 뜻은 뭐냐? 의미가 얘는 n번 곱해서 a가 되는 수입니다. n번 곱해서 a가 되는 수 이게 a의 n제곱근의 뜻입니다. 뜻. 소위 말해서 정의라고 하죠. 뜻 정의고요. 그러니까 n번 곱해서 a가 되는 수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8의 세제곱근이다 라고 하면은 3번 곱해서 8이 되는 수를 찾으면 돼요. 근데 우리가 지금 벌써 고1 후반부입니다. 3번 곱해서 8 되는 수 대라 그랬더니 2요 라고 하는 거는 좀 되게 단편적인 생각이죠. 그죠? 우리가 하는 건 2만 있진 않으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3번 곱해서 8이 되는 수라 그랬지. 뭐 자연수 범위라든가 유리수 범위라든가 이런 얘기를 하진 않았어요. 그죠? 뜻이 3번 이제 n번 곱해서 a가 되는 수를 a의 n제곱분이라고 하고, 그럼 우리 이제 궁금한 건 얘를 구하는 게 궁금하거든. 다시 말하면은 요 n번 곱해서 a가 되는 수 얘를 찾고 싶은 건데, 그럼 얘를 우리는 어떻게 찾을 거냐? 지금 여기서 8의 세제곱분 같은 거에서 얘를 어떻게 찾을 거냐? 우리는 얘를 방정식으로 변형을 합니다. 이 근자가 이제 방정식의 근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 방정식으로 바꿔주면 어떻게 돼요? n번 곱해서 a가 되는 수 하면은 x의 n제곱은 a의 근을 찾으면 되겠네요. x의 n제곱은 a의 근. 그렇죠? 그렇겠죠? 그럼 다시 일로 와서 8의 세제곱근은 단편적으로 2라고 대답하실 게 아니고, 8의 세제곱근을 대라고 하면은 3번 곱해서 8이 되는 애를 찾으면 되고, 우리가 이미 3차 방정식을 배웠습니다. 이항을 해서 인수분해를 하시면은 이런 게 있어요. 그죠? 그럼 분명히 여기서 2 나오죠? 여기서 허는 나옵니다. 선생님 아까 뭐 허수 없다면서요? 그건 얘 얘기죠. 그죠? 우린 지금 이 근이 얘가 아니잖아요. 그죠? 여기서 얘 근.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거 공부하실 때 처음이잖아? 이따가도 그렇지만 여러분한테 이제 a의 n제곱근을 방정식으로 나타내라고 해요. 그러면 애들이 주로 x의 n제곱은 a까지만 주로 공부를 합니다. 그러면 안 돼요. x의 n제곱은 a의 근까지 보셔야 돼요. 근자까지 꼭 보셔야 됩니다. 근자까지. 왜냐면 이제 바로 뒤에 배우는 애가 더 중요한데 걔랑 비교가 되셔야 되겠고, 이건 이제 경험적으로 아셔야 돼요. 뭐냐면 1차 방정식 근이 몇 개예요? 1개예요. 2차 방정식 근이 몇 개예요? 2개예요. 3차 방정식 근이 몇 개예요? 3개예요. 근데 내가 지금 계속 뭐라고 물어보냐면은 몇 차 방정식 근이 몇 개예요? 이렇게 물어봐요. 근이라고 물어보죠. 실근이라고 안 물어보고. 2차 방정식 실근이 항상 2개냐? 절대 아니죠. 근데 그냥 근이라고 하면 무조건 2개 맞아요. 다시 말하면 그냥 근이라고 하면 무슨 근을 얘기하는 거냐면은 복소수 범위의 근을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하려는 얘기는 x의 n제곱은 a의 근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근이야. 복소수 범위 근이거든요. 그럼 얘는 복소수 범위의 근이 되고, 복소수 범위에서 n차 방정식은 무조건 n개의 근을 갖습니다. 이거는 왠지는 나중에 대학 가야 배우시는 거고, 지금은 그냥 경험적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x의 n제곱은 a의 근은 무조건 n개예요. 무조건 n. 다시 말하면 실제로 이제 뒤에 보면 문제가 이런 게 있는데, 8의 세제곱근은 2다. 옳으냐 옳지 않냐 물어봐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왜? 8의 세제곱근은 뭐냐라고 물어보면 무조건 3개 써야 돼요. 무조건 3개라고. 하나 쓰는 순간 이미 틀린 거예요. 바꿔 틀리고 다 필요 없고.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4의 4제곱근 뭐 이런 게 뭐다 이렇게 했을 때 얘는 무조건 몇 개 써야 돼요? 무조건 4개 써야 돼요. 무조건 4개. 그 값을 구하는 거는 정확하게 방정식으로 바꿔서 구한다고 한 거고. 알겠습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이제 아직까지 왠지는 모르지만 n차 방정식의 근이라는 거는 복소수 범위에서 n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의 n제곱근은 몇 개냐 하면은 무조건 n개예요. 무조건 n개. 무조건 n개. 여기까지 됐죠? 우리가 이런 거를 갖다가 참고로 뭐 이제 이렇게 n차 방정식, 이제 다항 방정식인데 n차 방정식의 근은 복소수 범위에서 n개를 갖는다. 이런 걸 우리가 이제 대수학의 기본 정리라고 합니다. 이런 말은 모르셔도 되고 그냥 들어두시면. 자, 그럼 우리가 이제 a의 n제곱근에 대해서 뜻이 뭐고 어떻게 구하는지까지 배웠어요. 그죠? 뭐 단편적인 예로 아까 다시 보시면 8의 세제곱근 이런 거를 구해라. 그럼 여러분은 x의 세제곱은 8의 근을 구해야 되는 거니까 이항에서 인수분해 하셔가지고 요렇게 방정식을 만드시고, 여기서 2 찬찬히 해서 뭐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 나오나요? 이런 식으로 해서 3개 나옵니다. 이 3개가 얘입니다. 물음표. 그래서 여기까지 a의 n제곱근까지 했습니다. 읽었죠?
n차 방정식의 근인데 n차 방정식의 근 중에는 뭐 여기 밑에 예시된 것처럼 실근도 있고 허근도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뭐 실수, 진짜 뭐 허수, 뭐 가짜 이렇게도 소위 얘기하지만 뭐 진짜 가짜가 있는 건 아니고 우리가 주로 관심 있는 건 실수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확장해서 메인 A의 n제곱은 여기서 끝났고 그럼 우리 이제부터 앞으로 뭘 다루냐면은 A의 n제곱 근 중에서 여기 중에서 실수에 대한 것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제일 많이 다루는 메인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실수에 대한. 대부분 문제는 저겁니다. 대부분 문제는. 그대로 개념을 이어가 보시면 A의 n제곱근의 뜻, 정의가 n번 곱해서 A가 되는 수였어요. 그러면 A의 n제곱근 중에 실수는 뭐냐? n번 곱해서 A가 되는 실수겠죠. 그죠? 여기에 실자만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야? 바뀐 게. 마찬가지로 얘를 방정식으로 나타내면 x의 n제곱은 a의 그냥 근이 아니고 실근으로 바뀌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한글은 생략하고 정의는 그럼 얘를 갖다가 우리가 방정식으로 바꿔서 나타내면 어떻게 된다? x의 n제곱은 a의 근은 근인데 그냥 근이 아니고 무슨 근이다? 실근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얘기했지만 대부분 이렇게 얘기해도 나중에 시험 보거나 그러면은 공부하실 때 자꾸 여기를 갖다가 되게 간과하시는데 우리는 남들이 다 여기 집중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대부분 다 집중한다 이거예요. 수식은 뒷말에다가 좀 포커스를 맞추셔야 되겠고 실근입니다. 실근 일찍 다니세요. 네. 대답은 자 실근이고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1학기 때 배웠던 내용으로 바뀌죠. 우리가 이제 방정식의 실근입니다. 그럼 방정식의 실근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배우기로 했냐?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관계에서 방정식의 실근은 어떻게 따지냐?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 뭐랑 같냐? 라고 하면은 방정식의 실근은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와 같다. 이런 걸 배웠습니다. 다시 말하면 x의 n제곱은 a의 실근이라는 거는 y는 x의 n제곱의 그래프와 요거와 그 다음에 y는 a라는 그래프의 교점에 x좌표를 찾으면은 그게 바로 내가 위에서 찾고 싶은 실근이고 그 실근이 a의 n제곱근 중에 실수가 되는 겁니다. 개념이 이렇게 이어지겠죠? 그러니까 내가 궁금한 건 계속 얘기하지만 a의 n제곱근 중에 실수고 그 실수는 x의 n제곱은 a의 실근인 거고 그럼 그 실근은 1학기 때 배운 걸로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인 거죠. 교점의 x좌표. 그럼 우리는 이제 최종적으로 세 번째 이 그래프에서의 교점을 가지고 얘를 찾겠다 이런 거고 그때 배경 지식이 y는 a라는 거는 상수함수입니다. 아시다시피 가로선이에요. 그냥 가로선으로 그려줄 거고 자 x의 n제곱 그래프인데 우리가 이제 x의 n제곱 그래프를 아직은 현재 그릴 수 있는 게 n은 2 이상이라 그랬으니까 2면은 이거죠. 아시다시피 그죠? 3은 몰라요. 원래 x 세제곱은 현재까지 원래 모르는 게 맞는데 요 대수를 할 때 요 정도 이제 우리가 이제 그 공수2에서 유리무리 함수 할 때도 얘기하겠지만 새로운 함수를 배웠을 때 그 함수의 그래프라는 거는 함수의 그래프가 정의되는 게 결국에는 순서쌍입니다. 함수 위에 있는 점들을 갖다 연속적으로 찍은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면 여러분이 x 세제곱 그래프가 만약에 궁금해 점 대입해 보시면 돼요. 0 대입하면 0 지나요. 1 대입하면 1 지나요. 2 대입하면 8 지나요. 3 대입하면 27 지나요. 마1 대입하면 마1 지나고 마2, 마8, 마3, 마2는 27 쭉쭉쭉 올라가죠. 그래서 실제로 얘를 연속적으로 싹 이어주시면 그래프가 요렇게 그려집니다. 근데 실제로 얘가 아까 이제 y는 x 제곱이었는데 4제곱 그래프를 그려도 개형은 얘랑 똑같아요. 4제곱도 점 찍어보면은 이런 식으로 아볼처럼 둥글게 그려집니다. 5제곱 그래프도 이런 개형으로 그려져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조금 일반화의 생각을 해보시면은 디테일한 모양은 조금씩 달라지겠지만
결국에는 x의 n제곱에서 짝수 거듭 제곱은 짝수 n이 짝수면 이런 개형, 홀수면 이런 개형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 이거죠. 이제 이런 거를 납득을 하시고 정확하게 이제 3차 넘어간 그래프는 우리가 미적 원 가야 배웁니다. 미적 원 가야지 배우는 건데 우린 지금 대수 미적 분원 하기 전 교과거든요. 거기서 그냥 이런 애는 이렇게 생겼다라고 가르칩니다. 자, 그냥 분류입니다. n이 짝수일 때 그리고 n이 홀수일 때로 분류를 해볼 거고 그래프를 그려볼 건데 아까 잠깐 썼다 지운 거를 생각해 보시면 짝수일 때는 어쨌든 그래프 개형이 이렇게 그려진다 그랬어요. 이런 식으로. 그럼 나는 이제 여기다가 뭘 하면 돼요? A를 그리면 돼요. Y는 A, 가로선을 그려서 뭘 조사해요? 교점의 X좌표를 조사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그리려고 하니까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A라는 게 뭐 고정된 값이 아니고 변하는 실수 값인데 얘 그래프랑의 교점을 조사할 거야. 어디 그리느냐에 따라 조금 뭔가 달라지는 게 좀 예측이 되셔야 되겠고, 그죠? 그래서 A가 이렇게 지금처럼 양수일 때는 보다시피 두 개 잡히네요. 그죠? 두 개. 개수만 좀 보시면 A가 0일 때는 이렇게 거주니까 하나 잡혀요. 여기. A가 음일 때는 여기다 이렇게 거주시면은 교점이 없습니다. 자, 방금 한 얘기 써보면은 교점의 개수에 대한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개수 여기는 두 개, 여기는 한 개, 여기는 빵 개. 자, 교점의 개수니까 실근의 개수니까 A의 n제곱근 중에 실수의 개수겠죠.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얘야. 개수야.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네. 그래서 다시 보면은 A의 n제곱근 중에 실수의 개수를 판단하는 상황이 됐을 때 지금처럼 요 n이 짝수가 되면은 그래프가 이런 개형이야. 매번 그래프 그리겠어요? 아니겠죠. 그죠? 그래프가 좀 머릿속에 남아야 되겠고 이런 개형에서 A가 양수면은 두 개, 0이면은 한 개, 음이면 없다. 자, 개수는 이렇게 됐고 그럼 실질적인 그 실수의 값, 저 A의 n제곱근 중에 실수의 값은 뭐냐? 정확한 정체죠. 이 실수, 이 실근, 이 x좌표를 보시면 되겠죠. 우선은 심플한 게 얘는 없죠. 아예. 그리고 얘는 뭐 눈 뜨고 보면 보이죠. 얼마예요? 0이에요 그냥. 자, 그리고 이제 요 파란에 A가 양수일 때인데 두 개 있다고 했는데 요 두 개, 여기랑 요 값을 의미할 거거든요. 여기랑 요 값이 여기에 쓰여지는 두 개가 될 텐데 특징이 보시다시피 원래 x의 n제곱 짝수에서 y축 대칭입니다. 얘랑 부호만 반대입니다. 절대값 같고. 그죠? 그럼 요 값 하나, 그거에다 마이너스 붙인 거 하나로 여기다 두 개를 쓸 건데 얘를 어떻게 쓰기로 우리가 수학적으로 약속하냐? 표기법입니다. 여기의 값을, 요 양수의 값을 의미하는 표기법이 여러분이 기존에 알고 있던 걸 루트 요 표시하고 대신 여기에다가 이제 루트 안에다가는 여기다 이제 a를 쓰는 거고 이거는 여러분이 읽을 때 이제 제곱근이죠. 제곱근. 근데 지금 우리는 n제곱근이니까 요 루트 앞에 요 위쪽입니다. 앞에 위에 쪽. 요 자리에 쓰는 공간이 있어요. 여기에 실제로 기호에 쓰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n자를 이렇게 작게 쓰시면 됩니다. 얘가 지금 못 쓴 거라고요? 여기 있는 애를 수학적으로 나타내는 기호를 배운 거예요. 이게 기호야. 니네가 맨 처음에 이 루트라는 거 왜 나왔어요? 중3 때 배울 때 제곱근 배우는데 4제곱근이 뭐야? 풀마 2요. 9제곱근이 뭐야? 풀마 3이요. 그러면은 그 사이에 있는 5제곱근은 뭐야? 혹시 뭔지 모르겠는데 뭔가 있을 것 같긴 하고. 그래서 도입된 기호가 루트거든요. 알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지금 요 놈을 의미하는 수학적 기호가 제곱. 그러면 저 반대편에 있는 애는 뭐라고 쓰면 되냐면 당연히 여기다가 마이너스 붙여서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한글로는 얘가 뭐예요? 얘가 어쨌든 거슬러 올라가시면은 얘예요. 얘는 둘이 뭐야 이름이?
A의 n제곱근 중에 실수잖아 지금 이름이. 그럼 특히나 얘는 뭐라 그러냐면 A의 n제곱근 중에 양의 실수, A의 n제곱근 중에 음의 실수라고 부르는 거고, 한글로는. 수학적 기호로는 요렇게 쓴다고 했고, 요 기호를 읽으실 때는 우선 교과서에 나온 정확한 읽는 방법은 n제곱근 A예요. 마이너스 n제곱근 A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기호로는. 간혹 이제 선생님들이나 그냥 뭐 이제 편의상 교과서에 이렇게 읽으라고는 안 나와요. 정확한 읽는 방법은 아니고 n 루트 A라고 읽으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학생들 중에도 원래는 그렇게 읽으면 안 되는 거고, 알겠죠? 정확하게 읽는 방법은 n제곱근 A 마이너스 n제곱근 A 이렇게 읽어야 돼요. 처음 배우시는 거니까 정확히 읽으세요. 나중에 정말 잘 알 때는 암묵적으로 다르게 읽어도 뭐라고는 안 하겠는데, 됐죠? 그래서 지금 그러면은 우리는 A의 n제곱근 중에 실수를, 특히나 n이 짝수인 경우에 한해서는 그 앞에 있는 A의 값에 대해서 A가 양령음일 때 개수가 어떻게 달라지고 그때의 그 실수의 값이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까지 봤습니다. n이 짝수일 때. 됐죠? 그럼 이제 두 번째 n이 홀수일 때. 아까 그래프 개형 그렸던 거 살짝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면, n이 홀수일 때는 점을 갖다가 찍찍찍찍 찍어 보니까 어쨌든 그래프가 생긴 게 이렇게 생겨요. 이렇게 생깁니다. n이 홀수일 때는. 그러면 얘는 아까처럼 이제 그려놓고 나서 A 그려가지고 개수 조사하고 실수값 조사할 건데, 그럴 건데, 그러니까 A를 갖다가 였다 그리든 A를 어디에다가 그리든지 간에 무조건 개수는 몇 개예요? 하나라는 게 확인이 되죠. 그죠? A가 이렇게 양수를 그리든 A를 0을 그리든 A를 음을 그리든 개수의 측면에서 보면은 다 한 개 있습니다. 그죠? 다시 말하면은, 다시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이 개수라겠거든요. 개수. 그럼 이 개수는 결국에는 n이 만약에 홀수면 무조건 하나예요. 우리 아까 전에 보세요. 8의 세제곱근 중에 실수 몇 개 있었어요?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죠? 홀수면은 실수의 개수는 무조건 하나구나. 왜? 그래프 그리면 교쪽으로 하나가 안 잡혀. 그러면 실제로 나 이제 여기서 뭐가 궁금해지냐면은 그 값들이 궁금해지는 건데, 그 값이 궁금해지는 건데, 실수의 값. 자, 양일 때는 어디야? 여기지, 여기. 여기에 쓰여지는 요 값이 궁금한 거지. 0일 때는 역시나 뭐 논란의 여지 없이 어렵지 않게 얼마야? 그냥 얘는 0이네. 0 똑같이. 자, 음일 때는 얼마야? 여기죠, 여기. 여기 값이 궁금한 거죠, 여기 값이. 그죠? 둘이 같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죠? 아까 여기서는 파란색 하나의 선에 둘이 쌍으로 같이 발생을 했던 거고, 지금은 파란색일 때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노란색일 때 여기 하나밖에 없는 거고, 그때 그러면 이 파란색 얘를 갖다가 여기다가 쓰면 되고, 노란색 얘를 갖다 여기다가 쓰면 되는 거야. 그럼 얘를 갖다가 나타내는 표기법은 뭐냐? 얘를 나타내는 표기법이 이렇게 쓰고, 읽을 땐 똑같죠. n제곱근 a입니다. 아, 여기의 정체가 n 이렇게 되네요. 이게 값의 정체가 이거야. 읽을 땐 n제곱근 a. 여기까지만 가르쳐주고 물어봐도 학생들이 많이 이상하게 잘못 대답하시는 건 대표적인 게, 그러면 여기는 뭐니? 라고 이렇게 물어봐요. 여기는 여기 값은 뭐겠니? 여기 x 값은 뭐겠니? 그러면 유난히 많이 이렇게 많이 대답을 해요. 많이들. 여기 값은 뭐겠어요? 똑같이 n제곱근 a겠죠. 맞습니까? 요 표기법이 뭐야? 요 표기법이 n이 홀수일 때
A가 요런 데 있어 어딘가에. 그러면은 무조건 교점은 하나만 잡히거든. 그 한 놈의 교점의 x좌표를 나타내는 표기법이 얘야. 얘가 양이든 음이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얘가 지금 숫자로 얘기를 했을 때 여기가 만약에 4야. 얘가 지금 뭐 세제곱근이었어. 그럼 여기 값은 뭐냐? 세제곱근 4야. 이렇게 쓰기로 약속을 한 거야. 저기 표현 값을. 그럼 여기가 만약에 마이너스 5야. 밑에 선이. 어쨌든 여기도 교점 하나 있잖아. 그럼 그 실근, 요 교점의 x좌표인 실근을 뭐라고 쓰기로 약속을 한 거냐? 세제곱근 개. 이 개라고 쓰기로 한 거라고. 그냥 개라고. 요 값으로 쓰기로 한 거라고.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밑에 생기는 얘도 어쨌든 실수의 값. 그럼 실제로 선생님 0도 선생님 요 0도 실제로는 그러면은 n제곱근 0이었던 거예요? 맞아요. n제곱근 0. 알겠습니까? 근데 얘는 특정한 값으로 그냥 0이니까 0으로 쓰는 것 뿐인 거고. 네? 마이너스가 왜 아니라기보다는 마이너스가 아닌 거야. 우리가 다시 보시면 요 표기법이 왜 등장한 거냐? 요 표기법이라는 애는 뭐냐? 요 n 제곱근 a라는 표기법은 n이 홀수일 때 n이 홀수인 상황에서 x의 n제곱의 그래프랑 y는 a라는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를 나타내는 수학적 기호인 거예요. 이게 이 기호의 약속인 거예요. 여기에서 지금 내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a가 양이냐 음이냐 이런 얘기를 안 했죠. 그죠? 다시 얘기하면 뭐라고요? n이 홀수일 때 y는 x의 n제곱과 y는 a와 의 교점의 x좌표를 나타내는 그냥 기호라고요. 알겠습니까? 둘이 뭐 같은 맥락의 내용이긴 하지만 구분은 명확히 하셔야 돼요. 왼쪽에 있는 애는 n이 짝수일 때 n이 짝수일 때가 시작이었던 거고, 그럼 얘랑 얘랑 같은 기호인데요? 맞아요. 똑같이 생겼죠? 똑같이 생겼습니다. 대신 약간 의미는 다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의미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긴 애를 봤어. 세제곱근 8이라는 애를 봤어. 그럼 얘는 무슨 말이냐? 아, x의 세제곱은 8의 실근을 의미하는 거야. 그냥 x의 세제곱은 8 실근. 근데 만약에 4제곱근 8을 봤어. 그럼 얘는 여기 있는 애 쓴 거거든? 그럼 얘는 뭘 쓴 거냐면 x의 4제곱은 8의 실근을 쓴 게 아니고 뭐야? 양의 실근을 쓴 거지. 얘는. 알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다음 페이지. 예를 들어서 세제곱근 마이너스 8을 썼어. 얘는 뭐냐? 아, x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8에 그냥 실근 쓴 거예요. 실근. 근데 마이너스 4제곱근 16을 썼어요. 그럼 얘는 뭐냐? x의 4제곱은 16에 실근은 실근인데 음의 실근. 이거를 쓴 거다 이거죠. 돼요? 그럼 여러분이 여기서 이제 개념 여기까지 잡아드렸습니다. 여기서 이제 눈에 보이는 특징이 아까 n이 짝수일 때는 a가 양수인 상황에 한해서는 양의 제곱근하고 양의 n제곱근하고 음의 n제곱근의 둘이 절대값 갖고 부호 반대인 거 어렵지 않게 보이거든요. 그죠? 여기 n이 홀수일 때 잘 보시면 만약에 여기 지금 양수 a하고 여기 이제 밑에 있는 음수 a하고 둘이 절대값이 똑같으면 우리가 아까 내가 점 찍어서 보여드릴 때 좀 눈치 깠나 모르겠지만 얘가 홀수면 얘가 원점 대칭이에요. 원점 대칭. 이건 다 정확하게는 미적 원가에 나오는 겁니다. 원점 대칭. 아까 점 대입했던 거 기억해 보시면 1,1 지나고 마1, 마1 지나고 2,8 지나고 마2,마8 지나 원점 대칭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여기 간격이 똑같다는 건 여기 간격이 똑같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말은
방금 전에 예시 들었던 거 보시게 되면은 만약에 세제곱근 8이에요. 세제곱근 8. 그 말은 얘는 x의 세제곱은 8에 아까 계속 얘기하는 실근이잖아. 8 긋고 교점에 x 앞에 뒤진 거거든. 근데 세제곱근 그럼 마8이면은 x의 세제곱은 마8의 실근이야. 우린 물론 암산해도 대충 눈대중으로 봐도 얼마인지 보이긴 해요. 그거를 떠나서 그러면은 얘랑 그래프상에서 확인해 보시면은 둘이 어떻겠어요? 안에 들어가는 애가 부호만 반대잖아. 간격은 똑같고 똑같이 세제곱근인데 그러면 결국에는 얘랑은 부호가 반대겠죠. 값이 맞습니까? 다시 말하면 얘는 어떻게 쓸 수 있다? 마이너스가 앞으로 빠져나올 수가 있겠네요. 아 n이 짝수일 때는 요 안에 n제곱근 안에 마이너스가 들락날락 할 수 있다 이거죠. n이 이거 짝수라 그랬냐? 홀수일 때 홀수일 때 그러니까 세제곱근 8이나 세제곱근 마이너스 8이랑 비교해 보시면 둘이 부호만 반대야. 여기가 8이고 여기가 마8이어봐. 그럼 얘랑 간격 똑같을 거 아니야 어차피. 그러니까 둘이 부호가 반대일 거니까 우리는 세제곱근 마이너스 8 같은 애가 보이면 그냥 마이너스 앞으로 빼서 마이너스 세제곱근 8이라고 해도 상관이 없겠다라는 게 여기 그래프에서 보이는데 실제로 계산을 해보시면 얘가 얼마야? 여기서 실근 뒤지니까 2거든? 여기서 실근 뒤지니까 얼마야? 마이너스 2야. 다시 말하면 얘가 뭐야? 얘가 2야. 다시 말하면 얘가 뭐야? 얘가 마이너스 2인 거고.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보여야 되지만 그냥 마이너스 빼서 마이너스 세제곱근 8. 근데 세제곱근 8이 2라며. 그래서 마이너스 2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 이 얘기죠. 그래프상에서 나타나는 특징 뭐냐면 대수적인 것보다는 뒤에 나중에 미적 원스러운 내용인데 여기 지금 x의 n제곱에서 n이 짝수일 때는 얘가 지금 y축 대칭 함수입니다. 그래도 뭐 이제 공부 좀 해보시면 들어봤잖아요. y축 대칭 함수. 뭔 함수예요? 에휴 진짜 y축 대칭 함수고요. n이 홀수일 때는 뭐예요? 원점 대칭 함수입니다. 원점 대칭 함수. 우리는 이제 y축 대칭 함수를 갖다가 우함수라고 하죠. 우함수 같은 말이죠. 원점 대칭을 갖다가 기함수라고 부르죠. 수학에서. 어차피 이제 이건 나이 먹었으니까 알아두셔야죠. 뒤에 가서 삼각함수가 나올 거고. 자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가 지금 뭐 얘기 드린 거냐면은 a의 n제곱 뭐이고 어디였어? a의 n제곱근 중에서 지금 실수에 대한 이야기. a의 n제곱근 중에 실수에 대한 이야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있을까요? 지우개를 띄워놨어야 되는데. 질문? 근데 그게 왜 같아요? 뭐가요? 아 루트 마이너스 8이랑 마이너스 뺀게 루트 마이너스 8 벌써 1대 안 시켜도 이상하게 잘 읽어. 그러니까 참 다들 뭐라고? 마이너스 빼기 왜 갔냐고요? 네. 그 같은 이유가 얘기했다시피 지금 얘 그래프를 갖다가 정확하게 내가 그냥 만약에 여기를 세제곱이라고 하고 여기를 8이라고 하고 여기를 마8이라 그러면 여기가 뭐야? 여기 값이 뭐야? 여기 값이 왜 2야? 2인지 어떻게 알아? 난 그런 거 몰라. 계산할 줄. 세제곱근 8이야. 그럼 여기 값은 뭐야? 세제곱근 마8이야. 네. 근데 대칭성에 의해서 얘랑 이제 원점으로 간격이 똑같거든. 그럼 다시 말하면 내가 얘 잠깐 가리고 얘랑 부호만 반대거든. 여기다가 못 써도 돼. 마이너스 세제곱근 8 써도 되는 거야. 얘랑 똑같네. 이런 게 어차피 문제가 안 돼. 얘네가 지금 이런 게 처음 배우니까 좀 헷갈릴 수 있고 그럴 수는 있지만 이런 거는 나중에는 문제가 전혀 안 돼요. 여러분이 지금 계속 신경 써야 되는 거는 개수적인 측면 A의 n제곱 중에 실수를 갖다가 어떻게 판단을 하고 그놈의 개수적인 측면에 대한 거를 나중에는 좀 잘 아셔야 되겠다. 여기까지 뭐 다른 거 질문 있습니까? 없어요? 와, 자. 자, 그러면은 여러분이 이제 A의 n제곱근 중에서 방금 실수를 따졌죠? 실수 구하는 걸.
실수의 개수를 따지는 걸 합니다. 당연히 뭐 실수의 개수는 아까 했던 실수에서 그놈의 개수를 보면 되는 거니까 한 번 더 써보면 x의 n제곱은 a의 실근의 개수를 따지면 되는 거고, 다시 얘기하면 y는 x의 n제곱하고 y는 a하고의 교점의 개수를 따지면 되는 거였지. 근데 매번 이걸 다시 할 건 아니고, 그래서 방금 했던 내용을 머릿속에다가 잘 가지고 가시면서 이 실수의 개수를 갖다가 판단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 이걸 앞으로는 순서를 잡아서 첫 번째로 먼저 하셔야 되는 게 항상 누구부터 따지냐면은 n부터 따지는 거예요. 저 n부터. 저 n이 홀인지 짝인지를 갖다가 먼저 판단을 하는 겁니다. 제가 첫 번째가 항상 요 자리. 그러니까 n이라고 기억하시는 건 좋지 않아요. 어차피 여기는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몇 제곱근이냐 요 자리를 먼저 1차적으로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걔가 홀짝인지 뭔지. 왜? 제가 홀이면 땡큐죠. 그러면은 얘는 A에 관계없이 무조건 한 개예요. 그죠? A에 볼 필요가 없어요. 앞에 뭐라고 써있든. 근데 얘가 이제 짝수면, 얘가 짝수가 되면 아까 이제 머릿속에서 그래프가 아볼이 그려지면서 저 앞에 있는 애가 이제 뭐냐, 부호에 따라서 개수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얘가 짝수면 여기서 이제 분류를 해야죠. 판단을 해보셔야죠. A가 저 앞에 있는 애가 양수면은 2개, 0이면은 1개, 음이면은 빵개다. 그래서 이렇게 분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는 저 n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뭐 2학년 때 2학년 과정 넘어가서 대수 배우시고 진행하는 이제 모의고사 문제나 그런 데에서 제일 잘 다뤄지는 거. 그러니까 이 첫 단원에서 여러분이 변별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많지가 않아요. 네. 이게 있겠고. 최근에 들어서 이제 여기서 조금 진화해서 문제가 나오는 게, 옛날에 이제 주로 계속 이런 것만 물어봤는데 여기서 조금 진화해가지고 A의 n제곱근 중에서 역시나 이제 실수는 실수인데 그놈에 대한 이제 양의 실수냐 뭐 이제 음의 실수냐 요런 거에 대한 것까지 물어보는 거죠. 단순한 실수의 개수가 아니고 그 부호를 정해줘서 요 개수들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어쨌든 저쨌든 간에 실수니까, 어쨌든 저쨌든 간에 실수니까 1차적으로는 n을 먼저 조사를 하셔야 돼요. n을. 그래서 n이 홀이냐 짝이냐를 먼저 조사를 하는데, 자, A의 n제곱근 중에 양의 실수가 나타나려면 A의 n제곱은 양의 실수. 그러면은 우선은 n이 홀수일 때 양의 실수가 나타나려면 조건이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아까 했던 그래프에서 n이 홀수일 때 양의 실수로 나타나려면 a가 뭐가 돼야 돼요? 양수가 돼야 되겠죠. 그냥 있어요. a의 n제곱근 중에 양의 실수가 나타나려면은 n이 홀수인 경우는 a가 양수여야 되고요. n이 짝수인 경우는 저 a의 n제곱근 중에 양수가 등장하려면은 짝수인 상황에서 a의 n제곱근 중에서 양수가 등장하려면은 여기밖에 없잖아요. 뭐 해야 돼? 역시나 a가 양수여야 돼요. 맞아요? 그러면 음의 실수가 되려면 a의 n제곱근 중에서 음의 실수가 나타나려면은 n이 홀수일 때에는 a가 뭐여야 되겠어요? 음수여야 되겠죠. 음수. n이 짝수일 때는 뭐여야 되겠어, 상우슈? 없어요. 없기는 코딱지가 소리 없어요. 자, 가은이 뭐여야 되겠어요? 양수여야 되겠죠. a는 역시나 그대로 양수. 그죠? 그래서 요즘에는 이런 거 좀 많이 물어봅니다. 그 부호까지 줘가지고 개수 이런 거 좀 많이 물어봅니다. 옛날에는 부호 안 주고 그냥 개수만 됐다 물어봤는데
양이 아니면 안 되죠. 보시면 여기서 지금 양의 실근이 나오는 데가 어딨니? 여기 얘는 아니고 양의 실근을 내가 나오는데 녹색 동그라미 쳐보면 양의 실근 나오는 데가 여기거든요. 양수 나오는 데가. 그럼 n이 홀수일 땐 양수 나오려면은 a 양수여야 돼요. n이 짝수일 때는 양수 나오려면은 양수여야 돼요. 그럼 이번에 여기서 음수 찾아볼게요. 음수. 여기서 지금 이 중에서 지금 음수는 어디 있냐? 얘 음수거든요. 얘 음수거든요. 그럼 n이 홀수일 때는 음수 나오려면은 a가 음수. n이 짝수일 때는 음수 나오려면은 a가 양수. 다른 거 없잖아요. 여기 다른 게 어디 있어? 플러스 마이너스 중에 뭐야? 잘 안 들려. 그러니까 부호 반대인 거 나오는 건데 그게 무슨 말이지? 지금 그러니까 질문이 음수가 나오는 데가 다른 데도 있지 않냐 이 소리예요? 여기 지금 여기서 어디 물어보는 거야? 여기? 그러니까 여기 음수가 나오는 경우 중에 짝수일 때 a가 양이 아니어도 되지 않냐 이 소리? 응. 나올 수도 있죠. 나올 수도 있는 게 아니고 나오죠. a가 양이면은 양수 하나 음수 하나 나온다니까. 근데 지금 애초에 여기서 정리해드린 질문 자체가 a의 n제곱근 중에서 음의 실수가 나타나는 조건을 써드린 거예요. 위에는 양의 실수가 나타나는 조건을 쓴 거고 질문의 유지가 좀 다른 거였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여러분이 첫 단원에서 배우는 그 거듭제곱근 a의 n제곱근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뭐 밑에 이제 교재 보시면 뭐 연산 성질은 있긴 한데 그거를 배제하시면 아무튼 이 부분만 좀 잘 확실하게 잡으시면 좋겠다. 뭐 똑바로 안 봐, 진짜. 응? 확 그냥 똑바로 안 봐. 보고 있다고 아주 그냥 확 줘 그냥. 자 뒤에 쭉 넘어가서 12쪽 잠깐 봐볼까요? 12쪽에 1번. 12쪽에 1번 좀 보겠습니다. 자 같이 답 체크해 보시면 넘어갈게요. 여기 문제 되게 적어요. 올림포스 공부해 보시면 알겠지만 문제 퀄리티도 별로 구리고요. 자, 별로 퀄리티 좋지도 않고요. EBS 지금. 자, 1번에 4의 제곱근 오르목으로래요. 4의 제곱근은 마이너스 2다. 맞아요, 틀려요? 무조건 틀려요. 무조건. 왜? 무조건 몇 개 써야 돼요? 무조건 2개 써 있어야 돼요. 무조건 2개. 값을 떠나서. 그 생각 안 하고 틀렸다고 한 것 같은데. 자, 마이너스 27의 세제곱근은 마이너스 3이다. 맞아요, 틀려요? 무조건 틀려요. 무조건 3개 써야 된다고. 무조건 3개. 그 다음에 얘는 이제 뭐냐? 4제곱근 마이너스 2의 4제곱. 마이너스 2의 4제곱이 얼마야 되네? 16이잖아, 16. 그럼 다시 말하면 얘는 뭘 계산하려는 거 아까 얘기했다시피 얘는 뭐 의미가 뭐야? 나중엔 이거 쳐다보면 다 나와, 당연히. 지금의 처음이니까 4제곱근 16은 뭐라고 해석해야 된다? x의 4제곱은 16이 뭐야? 실근은 실근인데 뭔 실근? 양의 실근 찾아라 이 소리지. 그럼 어떻게 찾아? 원래는 정석대로는 이항해가지고 인수분해해가지고 찾아야지. 하지만 이 정도는 눈 뜨고 봐도 보이죠? 그거 얼마야? 2죠. 자, A의 5제곱근 중에 실수인 거는 하나냐? 자, 거듭제곱근 n제곱근의 실수를 물어봅니다. 실수를 물어봅니다. 그럼 1차적으로 확인하셔야 되는 데가 요 자리라 그랬어요. 홀인지 짝인지. 근데 4번은 홀이에요. 그럼 앞에 거 볼 필요도 없이 무조건 하나입니다. 근데 5번은 짝이에요. 그러면 실수의 개수는 앞에 거를 봐야지 대답할 수 있죠. 근데 앞에 거를 모르잖아. 그죠? 이런 문제인데 많이 낚시성으로 틀릴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자 3번 보시면은 1보다 큰 자연수 n에 대해서 3-n의 n제곱근 중에서 서로 다른 실수의 개수입니다. 네, 실수의 개수 fn이에요.
뭐부터 찾아야 된다? 요 거듭 제곱근이 홀인지 짝인지부터 봐야 돼. 근데 여기 n 써 있죠? 그러면 n이 뭐야? 홀일 때 짝일 때 분류라고. n이 홀이면 앞에 있는 3-n이 뭐가 됐든 간에 관심 없어요. 그냥 무조건 몇 개? 무조건 한 개야. 다시 말하면 한 개라는 거는 개수를 fn이라고 하자 그랬으니까 n이 홀일 때에는 fn은 무조건 얼마? 무조건 1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f3은 그냥 무조건 얼마? 1인 거예요. 그럼 n이 짝일 때에는 fn을 따지시려면은 이제 이 앞에 있는 3-n이 양령음 중에서 이제 뭔지를 확인을 해야 되죠. 그죠? 쉽게 주려고 3개, 2개만 물어봤습니다. 그럼 n이 2예요. 여기서 n이 지금 2면은 뭐요? 양수잖아. 1이잖아. 그 말은 f2는 얼마? 2죠. 이거 알고 얘기하는 거지 지금. 이거 얘기. 그러면 4면은 마이라냐? 그럼 f4는 얼마? 0이죠. 이렇게 가는 거죠. 요런 문제. 질문 있을까요? 그래서 요게 여러분이 제일 잘 나오는 이제 모르겠습니다. 연산을 배제했을 때 여러분이 1단원에서 잘 공부하셔야 되는 거듭제곱근이에요. 지수로그단원에서 조금 신경 써서 공부하셔야 되는 대표적인 내용. 이거 하나 이렇게 보시면 좋겠다. 쭉 넘어가서 저기 몇 쪽이냐? 17쪽 잠깐 볼까요? 자, 1번 있어요. 원래는 이제 여기는 지금 고난도인데 우리가 뭐 고난도를 많이 할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이제 가르쳐 드리는 것 중에서 필요한 내용을 좀 볼 건데 1하고 10 사이에 있는 자연수 n에 대해서 다음이 n제곱근 중에서 음의 실수 존재.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요즘에 이제 약간 요즘 트렌드라고 하기에도 이미 약간 흔해 빠지긴 했습니다. 거듭제곱근 중에서 음의 실수의 존재야. 그럼 아까도 했잖아. 조건을 먼저, 물론 이제 문제 풀려면 문제 알아서 푸시고 조건만 따드릴 거예요. 아까 썼다시피 조건을 뭐라고 써야 되냐? 조건을 n이 홀일 때, n이 짝일 때로 분류를 하셔야 되겠고, 내가 이제 1학기 때 정말 주구장창 얘기했던 건데 이거 조건 안 쓰고 푸는 사람들 완전 나가립니다. 나중에 보시면 왠지 이제 말씀드릴 텐데 이거 안 쓰고 막 주먹구구식으로 하시는 분들인데 n이 홀수면 이제 저 앞에 있는 n제곱 빼기 5n-6의 조건이 뭐가 돼야 되냐? 뭐가 돼야 돼요? 음의 실수니까 이 앞에 있는 애가 뭐가 돼야 돼? 뭐 돼야 돼? 씨, 너 그렇게 막 해야 0보다 되겠다. 작다. 자, 음수가 돼야 돼요. 그러면 n이 짝수일 때는 n제곱 마이너스 5n-6이 뭐가 돼야 돼요? 0보다 크다. 0보다 커야 돼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렇게 잘 해놓고도 틀린 애들이 뭘 여기까지 잘했어. 왜 틀리냐? 이거 이제 2차 부등식 아니냐? 풀면 돼. 2차 부등식을 풀지 않거든? 그럼 여기서 2차 부등식을 풀어. 뭐 인수분해하면 뭐 나와요? n-6하고 뭐 n 더하기 다잖아. 이렇게 나오잖아요? 마이라고 이렇게 6 나오잖아? 그죠? 여기서 이제 그냥 막 자연수 막 세단 말이야. 그죠? 뭐예요? n이 홀수일 때만 세야 될 거 아니야. 누구만 있어요? 누구만은 아니고 뭐 있어요? 3, 5 두 개인데. 그러니까 뭐 1학기 때도 많이 얘기했던 이게 분류 기준을 이런 거를 명확하게 세워놓고 그리고 문제를 푸셔야지 이런 산수는 잡다구리 어차피 문제가 안 돼요. 그래서 요 개념까지 좀 잘 잡읍시다. 이따 잠깐만요. 이따가 시험에 그래서 이거 개념 이거 쓰라 그랬어요. 다, 이런 거 쓰라 그랬거든. 이런 거 다. 파이팅. 네, 뭐야? 누가 얘요? 작아야 되니까. 아니, 이게 정답인 거야. 왜 작냐고 하면 작아야 되니까. 계속 얘기하지만은 이 중에서 음수 나타날 수 있는 데가 빨간 동그라미가 음수입니다. 근데 지금 아까 전에 내가 분류했던 게 홀수일 때가 있거든요. 홀수일 때는 뭐 해야 돼요? 얘 되려면은 음수여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근본은 다 여기 그래프에서부터 오는 건데 솔직히 매번 그래프 그래서 판단해요? 안 그렇다니까. 하다 보면은 안 그리고도 머릿속에서 이 정도 짝수계형 그래프, 홀수계형 그래프가 떠올라서 쭉쭉쭉 진행이 돼. 아무튼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연산을 배제하고 오늘 가르쳐드리는 내용들 중에서 여러분이 공부하셔야 되는 거 개념. 솔직히 우리가 이제 고3 애들이 수능 대비 수업을 해요. 그럼 이 첫 단원 이제 여기를 갖다 이제 개념을 한번 다시 복습을 시킨다면서 개념 정리를 해줄 때 해줄 얘기가 이거밖에 없어요. 1단원에서는. 요 지수로고 다 통틀어서. 우리야 오늘 뭐 처음 하니까 다른 거 좀 몇 개 더 얘기하겠지만은 이게 다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거듭제곱근의 성질이라고 나온 거 있어요. 요거는 여기 지금 6개 써 있거든요. 여기 이제 뭐냐면 이게 연산법의 연산할 때 필요한 연산법인데 예. 그냥 가볍게 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선은 하나씩 보시면요. 1번은 n제곱근 a를 n제곱하면은 a예요. 왜냐면은 정의예요, 정의. 니네가 이 n제곱근 a가 이게 뭐야? 이 기우가 어쨌든 등장하는 데가 a의 n제곱근 중에 어쨌든 실수에서 등장하는 기호 아니냐. 근데 a의 n제곱근의 뜻이 뭐였어요? n번 곱하면은 a가 되는 애였거든요. 근데 걔를 n번 곱했어요. 그럼 당연히 a가 돼야 되잖아요. 거듭제곱근의 정의에 의해서 a가 되는 거라고 얘는. 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는 건데 대신 요거랑 이제 차이는 이런 게 있겠죠. 우리가 이제 중3 내용으로 얘기하면 내가 많이 시켜놓죠 여러분이. 그 선생님 가르칠 때 이제 근호 안의 제곱하고 근호 밖의 제곱이다 이렇게 좀 표현하는 게 있어요. 루트에서 근호 안의 제곱, 근호 밖의 제곱. 근호 밖의 제곱은 여러분 잘해요. 그냥 뭐예요? 그냥 꺼냈으면 됩니다. 근호 안의 제곱은 뭘로 바꿔라? 절대값으로 바꿔라. 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거를 이제 대수 가면은 얘는 이제 제곱만 했던 건데 이게 이제 n제곱근으로 확장이 되는 거예요. n제곱근. 그러니까 n제곱근의 안에 n제곱하고 n제곱근의 밖에 n제곱하고의 차이점이죠. 그럼 방금 배웠다시피 밖에 n제곱은 그냥 논란의 의지 없이 뭐야? 그냥 n이야. n이란다. a야. 그냥 꺼냈으면 돼. 안에 있는 거. 그럼 얘는 앞에 있는 쟤는 이제 뭐가 돼야 되겠어요? n제곱근 a의 근호 안에 n제곱입니다. 뭐가 되겠어요? 절대값이 단편적인 거예요, 생각이. 자, 그게 아니죠. 아까는 제곱근이었던 거고, 자, 얘는 n이잖아, n. 그죠? 뭘 해야 돼요? 분류를 해야 돼요, 분류를. 뭔 분류? n이 홀짝일 때. n이 홀수면 그냥 a예요. 그냥 a. 근데 n이 짝수면 절대값 a예요. 왜? n이 짝수면 여기 a에 음수 들어있어도 마이너스 사라지잖아요. 그죠? 쉽게 생각해서 여러분이 4제곱근 2의 4제곱 이거는 뭐냐? 2야. 근데 4제곱근 마이너스 2의 4제곱은 뭐냐? 얘도 당연히 2야. 똑같거든요. 근데 얘가 이제 홀수일 때는 다른 게 이렇게 되는데 세제곱근 2의 세제곱이야. 이거든? 근데 세제곱근 마이너스 2의 세제곱이야. 이건 아까 했다시피 마이너스 앞으로 나온다 그랬잖아. 어차피 홀수제곱이면. 마이너스 빠지니까 마이너스 2 된다고. 그래서 유지는 안의 n제곱에 대해서 홀짝에 따라서 이렇게 분류가 된다. 니네가 기존에 알고 있던 중3 때 배워가지고 내가 고1 때도 많이 시키는 근호 안에 제곱이 나오면 절대값으로 바꿔라. 이거를 이제 확장한 거죠. n제곱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기 안에 얘는 어디 갔어요? 어디요? 그 앞에. 얘 어디 갔냐고요? 사라진 거죠. 같이. 얘가 풀려서 얘가 된 거죠. 같이. 아까 얘기했다시피 기본적으로 n제곱근 a를 갖다 n제곱 하면은 그건 a인 거야. 자, 세 번째, 요게 이제 연산에서 제일 많이 쓰이는 루트에 대한 거듭제곱근, n제곱근에 대한 연산에서 제일 많이 쓰이는 건데 뭐냐면은 n제곱근의 곱셈, 나눗셈을 갖다가 합쳐 쓸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찢어 쓸 수도 있겠죠. 그럼 합쳐 쓰려면 대신 조건이 뭐가 있어야 되냐? 앞에 여기가 똑같으면 돼요, 여기가. 여기가 똑같으면 합칠 수 있어요. 곱하기 나누기 해서. 이렇게 보면 되겠죠? 곱하기 나누기 해서
저 앞에 있는 거듭 제곱근의 값이 똑같으면 루트를 하나로 합칠 수도 있고 쪼갤 수도 있다 이 얘기입니다. 연산에서 이렇다고 연산법이 원래 이런 거야. 나중에 이제 뭐 교과서 같은 데 보면은 가볍게 다 증명은 정의로 다 해놓고 그 다음에 네 번째에 있는 성질은 뭐냐? 네 번째는 n제곱근 a를 갖다가 n번 곱하시면은 그 n번이 m제곱한 게 안에 게 안으로 들어간다 이거예요. 요거는 여기서 확장된 거로 보시면 되겠죠. n제곱근 a, n제곱근 a, n제곱근 a를 갖다가 n번 썼어요. n번. 근데 2번 성질에 의해서 앞에가 똑같으면 합칠 수 있다며. 맞아요? 그럼 a가 몇 개 있는 거야? m개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서 만들어진 거야. 그냥 가볍게 보시면 되는 거고. 다섯 번째는 뭐냐면요. 이제 거듭제곱근 이 루트가 여러 개 있는 거예요. 중첩되어 있는 건데 이렇게 여러 개 있으면 어떻게 되냐. 결국에는 이 앞에 있는 거듭제곱근의 값이 곱해져서 하나로 합칠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세제곱근 4제곱근 A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얘는 12제곱근 A다 이렇게 연산을 할 수가 있다고. 알겠어요? 왜 되는지에 대한 건 여기서 하지는 않을 거야. 이건 연산에 대한 거. 나중에 뭐 정규속 가서나 이제 뭐 증명할 때 하던가 말던가 할 거고. 알겠죠? 반대로 찢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12니까 12 약수로 쪼개시면 뭐 있냐면 예를 들어 6, 12도 있잖아요. 그럼 얘는 6제곱근 2제곱근 이렇게 쪼갤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대신 우리가 우리가 이제 아까 이런 거 루트 기존에 배웠던 제곱근 기호에게 아무것도 안 썼잖아요. 수학에서 원래 아무것도 안 써있으면 주로 1이 많이 생략이 돼 있는데 요 자리에 들어가는 n은 애초에 1은 못 써요. 2 이상이었죠. 그래서 여기 아무것도 안 써있는 거는 2가 생략이 된 겁니다. 2가. 다시 말하면 얘도 여기서 2를 안 써도 된다고요. 그래서 이런 거 그럴 때 써먹는 거다 보시면 되고 여섯 번째 뭐냐면은 뭐 잘 보이나 모르겠지만 거듭제곱근 앞에 있는 애랑 저 근호 안에 있는 애 지수랑 약분이 됩니다. 12제곱근 A의 뭐 예를 들어 18제곱이라고 해요. 그럼 이 공약수가 6이 있거든요. 6으로 약분이 돼요. 그래서 얘를 쓸 때는 루트 A 세제곱 이렇게 쓸 수 있다고요. 그럼 반대로 맞출 수도 있는 거야. 같이 곱해서.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얘를 갖다가 4제곱근으로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2배 했으니까 여기다가 지수에다가도 2배해서 만들 수가 있다고. 이게 왜 필요하겠냐? 아까 얘기했다시피 우리 거듭제곱근 연산의 메인은 2, 3번이거든? 다시 말하면 거듭제곱근은 요 앞에 있는 애가 같으면은 루트를 곱하고 나누고 할 때 합쳐 쓸 수 있어요. 방금 뭐랬어요? 요 앞에가 같아야 된다고. 그럼 저 앞에를 갖다가 맞춰줄 수 있는 방법이 얘지. 다른 애도 맞출 수 있는 거. 그렇게 쓰면 된다. 연산이에요, 연산. 됐습니까? 넘어가서 지수의 확장. 여기도 뭐 이제 개념은 있는데 너무 무겁지 않아요. 여러분 논리가 제일 중요하다 그랬고 지수의 확장은 뭐냐? 이렇게 좀 보겠습니다. 단원이 지수인데 이제 지수거든. 자, 지수의 확장. 확장이 뭔지는 알죠? 늘리는 겁니다. 그죠? 자, 우리가 이제 A의 X제곱, A의 뭐 예를 들어 N제곱 이렇게 있다고 쳐볼게요. 이게 앞에 얘기했던 거듭제곱인데 그때 우리는 얘를 갖다가 뭐라고 부르냐? 지수라고 부른다고 했어. 기존에 얘를 갖다가 미치라고 불러요. 알고 있던 배경 지식이고 그때 여러분이 성립하는 지수법칙이라는 걸 중학교 1, 2, 3학년 때 배웁니다. 지수법칙. 그죠? 그 지수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뭔지는 안 할게. 자, 지수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그 지수법칙을 쓸 때 중학교 때 배운 요 지수하고 미치의 조건이 있어요. 참고로 뭐 기억들은 하나 모르지만 지수에다가는 누구만 쓰기로 하냐? 뭐만 쓰기로 해요? 중학교 때 배운 지수법칙은 지수에다가 양수. 잘못 배웠어요. 내가 중학교 때 검정고시 넘어가서 그런데 자, 자연수만 쓰자. 자연수 밑에다가는 못 써요? 그죠? 이제 지금은 실수가 맞긴 해요. 원래 처음 배우셨을 때를 이제 잘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때는 실수라는 표현을 안 배웠어요. 중학교 때는 처음에. 그죠? 중1, 2 때는 아직 안 배우잖아.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유리수라고 배웠거든. 근데 알고 보면 어쨌든 실수야. 이 상황에서 지수법칙을 쓸 수 있다고. 지수법칙 뭔지 알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응? 이런 거 쓸 수 있는 건데 근데 봐. 우리가 아는 수가 뭐야? 복수수까지 있어 심지어. 근데 지수에다가 자연수밖에 못 넣는다는 건 굉장히 제한적이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갖다 그래서 확장을 한 겁니다. 더 넣을 수 있게.
우리가 아는 자연수보다 조금 넓은 범위의 수 뭐예요? 정수가 있죠. 맞아요? 그럼 자연수에서 정수로 건너가면은 뭘 쓸 수 있는 거야? 대표적으로 지수에다가 누구를 쓸 수 있어? 0을 쓸 수가 있고 또 누구를 쓸 수 있어? 음수가 아니지 진짜 수업 방해하고 있어. 자, 음의 정수를 쓸 수 있지. 음의 정수 대표적으로 얘네들 두 개를 더 쓸 수 있잖아. 두 개를 더 쓸 수 있으니까 얘네들 두 개를 어떻게 쓸 건지를 갖다가 새롭게 약속만 해주면 돼. 그래서 어디선가 주소들은 0제곱은 얼마다? 1이다. 이게 이제 여기서 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공부할 때 간혹 좀 처음에는 많이 헷갈려 하실 만한 지수의 마이너스, 뭐 문자로 써도 되는 숫자로 할게요. 마이너스 3제곱 이제 이런 애를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정의가 되냐? 역수. 지수의 마이너스는 역수로 정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을 이용해서 이제 여러분은 자유롭게 지수의 정수가 있어도 쓰면 돼요. 약속이야 정의야 정의. 알겠습니까? 대신 지수에다가 이렇게 정수를 쓸 거면은 밑을 아까는 실수를 다 써도 됐거든. 이제는 실수 중에 하나는 못 써요. 누구를 못 쓰냐면 밑에다가 0을 못 써요. 0이 아닌 실수로 범위가 좀 바뀝니다. 조건이. 왜 알겠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0의 0제곱이 뭐라는 거야? 0의 0제곱을 수학적으로 정의할 수 없다는 거야. 알겠어요? 0의 0제곱은 수학적으로 정의를 못한다고. 하지만 재밌는 거는 여러분이 미투를 가시게 되면은 0의 0제곱을 정의는 못해요. 수학적으로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정의는 못하지만 미투를 가시면 근사적으로 1에 가깝게 볼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문제풀이 하실 때 0의 0제곱은 1로 잡고 풀기도 합니다. 없대면서요. 없대니까. 근데 1로 보기도 한다고. 이게 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상하죠.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없는 게 맞는데 1처럼 볼 수도 있다. 아무튼 이렇게 바뀌었어. 자, 그럼 한 단계 더 가요. 정수보다 좀 큰 거 뭐예요? 유리수죠. 그죠? 그럼 정수에서 이제 유리수를 쓸 거야. 그럼 이제 지수에다가 누구를 쓰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임마 누구를 쓰겠다는 거야? 분수 같은 애 쓰겠다는 거죠. 그럼 이제 지수 자리에 분수 들어가는 애들을 어떻게 처리할 건지에 대한 약속이 필요해. 그래서 그게 등장한 게 A의 N분의 M제곱. 정수야. 분수 있으면은 얘는 어떻게 쓰냐? 요 정의가 N제곱근 A의 M제곱이야. 앞에서 배운 거듭제곱근이네요. 그래서 먼저 배운 거야. 거듭제곱근. 이 지수하려고. 얘가 얘랑 같은 거라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숫자로 얘기해보면 A의 2분의 3제곱이야. 이게 뭐야? 2제곱근 A의 세제곱이라고. 2는 안 쓰기로 했지? 생략하기로. 오케이? 그럼 약간 특수한 케이스로는 A의 N분의 1제곱. 이거는 뭐겠어요? N 루트 이런 건 다 안 시켜줘. 잘못된 방법으로 알아서 되게 잘 가. 그죠? A의 N 제곱급 N제곱근 A라고 이 시자. 방금 근데 여러분 얘가 햇소리를 했지만 지금 정말 완전 다른 얘기입니다. 얘 뭐라 했어요? 내가 얘기한 건 내가 뭐라고 읽어 이거? N제곱근 A라고 읽으라고 가르쳤고 얘 뭐라고 했어요? A의 N제곱근이라고 읽었거든요. 완전 다른 말입니다. 완전 다른 말. A의 N제곱근 그러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개념이에요. A의 N제곱근은 N번 곱해서 A가 되는 애였어요. 아까 가르쳐드렸던 N제곱근 A라는 거는 뭐야? 얘를 그냥 읽은 거야. 2기호야. 얘랑 완전 다른 거라고. 이 안에 이게 포함되는 거지 정확하게는 이 안에. 뭔지 알겠어요? 쉬운 예로 4제곱근 이거부터 4제곱근 마이너스 16이야. 마이너스 16에 4제곱근이야. 두 말의 차이점을 아냐 이거야. 밑에 있는 말부터 하면은 마이너스 16의 4제곱근은 뭐라고? 이게 이제 뭐냐고 물어봤을 때 제일 명쾌한 대답이 뭐예요? 마이너스 16의 4제곱근이 뭐야? 라고 물었을 때 제일 그냥 얘기하라 그래봐. 뭐라고? 대답해봐 씨. 야 뭐라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16에 내 이거 네가 해봐 씨. 4 그게 망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16. 그러니까 마이너스 16의 4제곱근이 뭐냐라고 누가 물었을 때 제일 훌륭한 대답은 x의 4제곱은 마이너스 16의 근이요. 이렇게 대답하는 게 완벽한 대답, 제일 좋은 대답이고, 그러면 4제곱근 마이너스 16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 그래야 되겠어요? 실근. 없다죠. 이런 건 없죠. 얘는 뭘 쓴 거라고? 얘는 이게 4제곱근 마이너스 16은 이 기호를 읽은 거라니까 한글로. 근데 니네가 이런 기호가 있냐 이거야. 이런 기호가 뭔데? 이 기호는 뭘 쓴 거야? x의 4제곱은 마이너스 16의 실근을 쓴 거 아니야 얘가. 실근이 있어요? 없잖아요. 음수인데 여기가 짝수고 음수니까 없잖아. 그러니까 이런 기호는, 이런 말은 없는 거야. 이런 말은 있는 거고. 왜 없어요? 방금 얘기했잖아. 생각 좀 하고 질문해. 자, 왜요? 안 되죠. 마이너스 어떻게 뺍니까? 짝수인데. 그리고 마이너스 빼고 안 빼고 그거는 또 약간 더 뒷얘기고, 우선은 다시 얘기하지만, 자, 4제곱근 마이너스 16이 뭐라고? 그냥 얘를 읽은 거야. 얘를. 근데 얘는 뭔데? 얘는 배운 게 뭐냐고. 얘는 뭐라고 배웠냐고. 요 기호는 x의 4제곱은 마이너스 16의 실근이라고 배웠어. 뭐 정확하게는 양의 실근이긴 하겠지. 근데 이게 실근이 있냐고. 없잖아. 그러니까 얘는 없는 거지, 이런 기호는. 그러니까 여기는 여러분이 이 부분은 이 개념적인 부분이다 보니까 오히려 연산이야. 연산을 잘못해서 틀릴 수가 있죠. 하지만 개념적인 부분은 뭐 개념을 뭐 잘못 알고 그런 경우도 있지만 주로 헷갈려서 많이 틀립니다. 헷갈려서.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다시 돌아와서 여기요. 그럼 얘도 혹시 밑이 좀 달라지나요? 아까는 0만 빼고 다 쓸 수 있다 그랬는데 밑이 달라지나요? 이 얘긴데. 자, 자, 마이너스 2에 2분의 1제곱에 제곱에 2분의 1제곱. 요게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교과서 받아보시면 이런 게 이제 철수 영희가 또 이거 가지고 싸우고 있는 건데, 철수는 얘를 계산을 안에 거를 제곱을 했어요. 4야. 2분의 1제곱이야. 근데 2분의 1제곱이 뭐라고? 2제곱근 4라고. 이게 뭐야 우리 알고 있는 2네. 근데 영희는 지수법칙을 했어. 지수법칙 알지? 곱해서 얼마야? 1이야. 마이너스 2가 나왔어. 누가 맞냐 이거지. 똑같은 시작인데 답이 갈렸거든. 누가 맞냐, 이렇게 이제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 된 거죠. 누가 맞아요? 혈수. 위에가 맞습니다. 위에가.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밑에는 왜 틀렸냐 했을 때 밑에 지금 뭘 했어요? 위에는 그냥 계산한 겁니다. 얘 두 번 곱한 거고, 그 다음에 2분의 1이라는 이 지수가 지수 자리에 이제 유리수가 들어가 있는 애를 거듭 제곱근으로 바꿔서 그냥 계산한 거거든요. 근데 밑에는 뭘 했냐면은 지수 법칙을 썼죠. 그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얘가 지금 밑에 뭐가 들어가 있냐? 밑에 음수가 들어가 있죠, 음수가. 그죠? 그래서 여기서 등장한 게, 지수의 유리수를 써가지고 지수 법칙을 정의를 하시려면은 여기에서 밑이, 아까는 0만 아니면 다 쓸 수 있다 그랬어요. 0이 정의가 안 된다 그랬는데 여기서 이제 음수를 못 써요. 그래서 이제 양의 실수만 씁니다. 밑에다가. 밑이 양의 실수일 때만 지수 법칙을 유리수 이후에서 정의할 수가 있다. 이런 느낌.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유리수보다 좀 넓은 애. 넓은 애? 뭐예요? 실수. 그렇죠. 마지막이 이제 뭐예요? 실수입니다. 실수. 그러면 얘가 실수로 간다는 거는 이제 지수에다가 못 쓰겠다는 거야.
유리수까지 못 썼던 뭘 쓰겠다는 거야? 무리수. 무리수 쓰겠다는 거죠. 무리수. 그래서 이거는 그냥 들어보세요. 뭐냐면 이제 예를 들어 2에다가 뭐 루트 2제곱 이런 애를 갖다가 쓰겠다는 건데 이것이 어떻게 할 거냐? 루트 2라는 게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무리수. 이거 다 이해할 필요 없어요. 1.413 이렇게 쭉쭉 가잖아요. 그죠?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아니야. 그래서 얘를 어떻게 약속을 하냐 이런 애를 쓰기 위해서 얘가 이런 값이 정의가 돼야 되는데 기존에는 이런 값을 몰랐거든. 이런 걸 어떻게 해야 될지. 근데 이런 애 약속을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은 얘를 갖다가 3의 1제곱을 계산을 해봐요. 3의 1.4제곱을 계산을 해봐요. 3의 1.41제곱 이런 식으로 해서 루트 2가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아닙니까? 그거를 갖다가 계속 지수 자리에다가 그 소수를 하나씩 계속 늘려가면서 넣어봐요. 값을 계산기로 두드려 본다고요. 그 두드려 봤더니 얘가 어떤 값에 가까워지더라 이거야. 어떤 값에 그런 약간의 경향성을 보이더라 이거야. 이 값이 어떤 값에 가까워지는 것 같아 계속 쓰다 보니까 우리는 그 가까워지는 이 문제를 얘라고 약속하자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뭔 소리가 쉽죠? 뭔 소리예요 이게? 그렇죠, 이게 극한입니다. 미원에서 배우는 극한인데 그러면 미원을 이렇게 먼저 배우면 이게 이해가 소속되냐? 되냐? 안 돼요. 어차피 직관이에요. 뭔 소리 아니겠습니까? 얘가 극한이라고 대답한 거는 그거를 주워 들어서 그냥 알고 있는 것 뿐인 거고 그거를 배운다 그래서 미원에 가서 극한을 배운다 그래서 이 내용이 굉장히 명쾌하고 명료하게 내가 지수에 무리수가 들어갔을 때 지수의 확장이 싹싹 이해가 되냐? 안 그렇다고. 배우고 나도 그냥 그런 거구나 싶은 거야. 나중에 미적 원에서 배우는 그 극한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 극한이라는 개념 자체가 직관이야. 이 쳐다보니까 어디 가는 저쯤에 가는 것 같아. 그게 극한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얘도 여기 쭉 쳐면 여기 어딘가 가까워지는 것 같아. 이게 얼마인데? 몰라. 어떻게 알아? 어딘가 가까워지는 것 같아. 걔를 이 값으로 하자. 그럼 결론은 이 값은 뭔데요? 얘는 뭔데? 몰라. 그럼 계산 어떻게 해요? 얘가 얘래니까 그냥 이 값이라고. 그러니까 요지는 이러한 값을 갖다가 정의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요지인 거예요. 너무 무겁게 안 가져가셔도 됩니다. 나중에 이제 미적 원을 가서 여러분이 극한을 배우고 나면은 그냥 오케이 이게 아니고 그냥 그런가 보다 정도로 받아들여지실 거고 앞에 이제 산 증이 있잖아요. 그죠? 너 이 극한 배웠어. 야 3의 루트 2제곱 얼마야? 알아? 3의 루트 2제곱이 얼마야? 3의 루트 2요. 그렇죠. 얘가 이게 정답인 거예요. 3의 루트 2제곱이 얼마야? 3의 루트 2제곱이야. 그래서 얼마라고? 모르겠습니다. 이거라고. 뭘 몰라 모르겠는 이거라고 그냥. 자 이렇게 되고요. 실수에 갔을 때 그러면 밑이 또 뭔가 바뀝니까? 아니요. 밑은 이제 여기서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최종 버전이 양의 실수.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새롭게 정의되는 내용으로 주의하셔야 되는 거는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정도. 새롭게 정의되는 내용으로 주의하셔야 될 건 저 정도고 애들이 주로 많이 틀릴 만한 거는 쟤네들이 이제 짬뽕돼 있는 거.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뭐 A에 마이너스 2분의 3제곱 이런 애를 갖다가 연산할 때 필요한 건데 그래서 이제 권장하는 사안은 처음 하실 때에는 마이너스부터 치우라고 합니다. 마이너스가 나오게 되면 마이너스는 어쨌든 역수. 그죠? 마이너스는 역수. 이거에 2분의 3제곱이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마이너스부터 치우고 그 다음에 2분의 3제곱 이제부터는 밑이 어쨌든 양의 실수, 양수라는 가정하에서는 지수 법칙을 자유롭게 막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연산이 된다. 그래서 이런 얘기 쭉 있어요. 여기 있어요. 보면 뭔 소리죠? 됐죠? 연산 좀 하나 봐드리면 여기 문제집이 오늘 저기 그쪽이냐 13쪽에 10번 있어요. 13쪽에 10번 거기 잠깐 보시면 여기도 있긴 한데 예를 들어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여러분이 계산을 하래. 그럼 어떻게 하냐?
4분의 9에 마이너스 2분의 3제곱 더하기 9분의 4에 2분의 1제곱을 계산을 하래요. 그럼 앞에 있는 거 우선 마이너스가 보이잖아요. 지수에. 그럼 마이너스부터 처리하시면 역수로 바꾸라고요. 9분의 4에 2분의 3제곱 더하기 9분의 4에 2분의 1제곱 이렇게 하라는 이 소리죠. 이렇게 하라는 소리. 바꾼 겁니다. 마이너스만 넣은 거죠. 여기서 마이너스 넣어서 뒤집은 거예요. 역수로. 맞죠? 여기 있는 마이너스, 요 마이너스라는 마이너스는 어쨌든 지수의 마이너스는 역수다. 그래서 이제 밑을 갖다가 역수로 뒤집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이제 9분의 4가 뭘로 보여? 9분의 4라는 숫자는 뭘로 보여요? 3분의 2. 3분의 2의 제곱으로 보이지 않나요? 그죠? 그렇게 보시면 얘는 앞에 거는 3분의 2의 제곱에 2분의 3제곱인 거고 뒤에 거는 3분의 2의 제곱에 2분의 1제곱이니까 지수법칙 막 써도 된다고요. 밑이 양수니까 막 써도 된다고. 막 쓰세요. 얘 뭐예요 그러면? 세제곱이죠? 얘는 뭐예요? 1제곱이잖아요. 그럼 앞에 거는 뭐야? 3분의 2의 세제곱이니까 뭐 계산하시면 27분의 8이에요? 뒤에 거는 3분의 2고요. 분수 통분. 별거 없다. 이런 거죠. 보이니까 위에 있는 거 하나 보시면 8번 같은 거 보시면요. 예. 16의 마이너스 2제곱이야. 그러니까 나중에는 다 챙겨지고 여러분 전혀 힘들어할 필요도 어려워할 필요도 1도 없어요. 아예 안 해주고 갈까도 생각했던 건데 다 해요. 여러분 정도 하시는 분들은 어차피 이런 연산 다 해요. 다. 실제로 이게 여러분이 뭐 가끔 우스갯소리로 하는 건데 우리가 수능 보면은 대부분 수능 1, 2번에 나오는 이런 문제가 연필도 안 잡고 풀어요. 대부분 연필도 안 잡고 그냥 눈으로 보면 답이 나온다고. 얘는 안 나올 수 있겠죠 당연히. 얘는 그렇지만 자 얘는 16의 마이너스 2제곱이니까 우선은 16분의 1의 제곱이야. 그죠? 그 다음에 8의 마이너스 3제곱이니까 8분의 1의 세제곱이고 4의 마이너스 4제곱이니까 4분의 1의 그 마이너스 4제곱 이렇게 돼요. 지금 여기다가 다시 또 뭐 제곱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얘는 뭐예요? 얘는 16분의 1이 뭐예요? 2분의 1의 4라고요? 자, 얘가 지금 4의 제곱? 뭐 편할 대로 하세요. 4의 제곱이라고 하시면 4분의 1의 제곱이니까 얘는 뭐 돼요? 4분의 1 되죠? 뭐 이런 식으로 연산 나누기 얘는 뭐 되겠어요? 그러면 4분의 4를 제곱하면 16이길래 네가 4라 그랬잖아 근데 방금 마이너스 연습시키려고 그랬던 건데 그러면은 이걸로 어떻게 하든 뭐 답은 다 나올 텐데 이게 잘 안 되시면 안 되는 건 아닐 거고 16이 뭐예요? 2에 4제곱이죠? 그럼 지수법칙하면 몇 제곱이에요? 얘는 이걸로 하는 게 더 편하겠네요. 마이너스 8제곱이에요? 마이너스 8제곱? 암산 되냐? 지수법칙? 그럼 나누기 저 8은 2에 3제곱이니까 마이너스 9제곱이에요? 4는 2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8제곱이에요? 그렇게 되겠죠? 그럼 지수법칙 하시면은 나누기는 빼기야. 옛날에 중학교 때야 뭐 이제 막 음수 안 되게 하려고 막 이상한 짓 했지만 그냥 빼면 돼 이제. 얘 빼면 얼마야? 2에 마이너스 1제곱이야? 마8 빼기 마구야. 와 진짜 그죠? 제곱하면 뭐야? 마이너스 2제곱이야? 그러면 얘 나누기 얘니까 다시 지수법칙으로 빼면 뭐야? 2의 마이너스 6제곱이야? 그냥 하다가 해야 돼서 나오긴 했는데 다시 얘기하자면 이게 전혀 뭐 수업해드리고 싶었던 메인도 아닙니다. 연산은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나온 것 뿐입니다. 하나도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막말로 어차피 나중에 가면 다 하실 거고. 이제 교재 여기 지금 앞쪽에 있는 유형 좀 잠깐 간단히 볼게요. 자, 유형 1번에 2의 12제곱의 세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이 P래요. 세제곱, 얘의 세제곱근 중에 실수를 찾으래요. 뭐예요?
x의 세제곱은 2의 12제곱의 실근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야 되겠죠? 물론 이제 좀 더 익숙해지시면은 그냥 바로 이거의 세제곱근 중에 실수니까 얘는 그냥 그 표기법대로 가시면 뭐야? 세제곱근 2의 12제곱 이렇게 되겠다고. 알겠습니까? 그럼 얘는 값이 p인데 이 값이 얼마냐? 얼마냐 이거죠. 요거에 대한 계산인데 아까 이제 그 거듭제곱근 연산인데 그걸로 하셔도 되고 이제 갈림길이 지수의 확장까지 배웠기 때문에 만약에 거듭제곱근 연산을 하실 거면은 아까 여기랑 여기랑 약분되는 거 있다 그랬어요. 약분하면 뭐 남아요? 여기 앞에는 1 남고 여기는 뭐 남아요? 4 남죠. 근데 여기 앞에다 1 써요 안 써요? 안 쓰죠. 그러니까 1 남았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루트가 사라졌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6이다 이렇게 답하셔도 되고 아니면 방금 배웠던 이제 지수의 확장입니다. 애들은 주로 다 대부분 그 거듭제곱근 연산 잘 안 하고 우리가 이 거듭제곱근을 이제 지수로 바꿀 줄 알잖아. 그럼 대부분 다 지수로 바꿔서 해. 애들은 지수 법칙이 조금 더 이제 익숙하니까. 얘 지수로 바꾸면 뭐야? 2의 3분의 12제곱 아니야? 16 끝.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럼 얘는 2의 12제곱근 중에서 양수인 거래요. 얘 바로 쓸까요? 뭐예요? 4제곱근 2의 12제곱이라고. 얘 뭐야? 지수로 바꾸면 2의 4분의 12제곱. 중요한 거 아니다. 여기도 밑에 해설해 보시면은 이렇게 하는 게 원래 출제 의도는 지금 거듭제곱근 배웠으니까 그걸로 하려는 건데 우리가 나중에 이제 이런 연산을 주로 지수의 확장까지 배우시면 지수로 많이 합니다. 지수로 많이 하는데 얘는 솔직히 지수로 하는 것보다는 거듭제곱근 연산이 좀 더 편하긴 해요. 자, 이게 전장하는 대로 여기 출제 의도대로 풀어주면은 자 앞에 세제곱근 5 있어요. 자 뒤에 세제곱근에 5분의 64 있죠. 그러면은 쟤는 우리가 거듭제곱근의 성질에서 찢을 수 있어요. 곱하기 나누기를. 그럼 곱하기 나누기 찢어주면 분모의 세제곱근 5 생기고요. 분자의 세제곱근 64 생겨요. 그죠? 뒤에 있는 애 4제곱 합칠 수 있어요. 둘 다 4제곱 4제곱이잖아요. 4제곱근 약분하면 81이에요. 이건 이제 시간이 해결해 준다니까. 여기 약분이야 이거는 당연히 할 줄 아는 거고 세제곱근 64가 얼마인지는 나중에 시간이 해결해 줘요. 얼마예요? 얼마야? 4요. 봐요. 이 초반 얘도 알아요. 자 4예요. 4제곱근 81 얼마겠어요? 뭐 숫자가 크니? 진짜 3이죠. 4번 곱해서 81 되는 애 찾으면 되죠. 이런 거지. 밑에 이런 거 하실 때 여기 지금 여기 보면 앞에 아무것도 안 써있어 여기 지금 그죠? 2가 생략이 된 거야. 문제 풀 때는 써주는 게 다시 좋고 그럼 얘는 거듭제곱근을 하나로 합쳐주면은 6제곱근의 64예요. 더하는 거 아니고 곱하는 겁니다. 2가 생략이 돼요? 응? 잤냐? 무슨 차이? 그냥 저거 있는 거지. 뭐야? 어쩌고 뭐라고? 뭐라는 게 말 똑바로 해. 넘어가서 11번 잠깐 보겠습니다. 계획을 하면서도 약간 허황된 계획이라고 생각은 했지만 자 자연수 n에 대해서 제가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모든 자연수 모든 n의 값의 합입니다. 이제 고난도로 빠질 수 있는 약간의 대표적인 케이스 문제입니다. 고난도로 빠질 수 있는 유형이고요. n분의 12의 2분의 1제곱이 자연수가 돼야 돼요. 자 풀어보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n분의 12의 2분의 1제곱이 자연수가 되면 돼요. 그죠? 등식을 세웠어요 이렇게. 그럼 양변에 제곱을 해줘요. 그럼 지수법칙에서 얘는 1제곱이 되고 이게 자연수 제곱이 되겠죠? 그죠? 다시 말하면은 결론이 남은 게 n분의 12가 자연수의 제곱수가 돼야 된다 이거야. 우선 얘가 자연수의 제곱이고 나발이고 간에 어쨌든 얘가 어쨌든 분수가 아니고 자연수가 되려면 n은 적어도 뭐가 돼야 돼? 약수 12. 그렇죠. 10이 약수가 돼야 되잖아. 그럼 우선 약수를 뒤져.
근데 그 와중에 얘가 결론이 제곱수가 되는 애를 찾으면 되겠죠. 12의 약수니까 1, 2, 3, 4, 6, 10이 있잖아요. 1 넣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2 넣으면 안 돼요. 3 넣으면 돼요. 4 넣으면 안 돼요. 6 넣으면 안 돼요. 12 넣으면 돼요. 뭐 이런 식으로 푸는 거야. 얘는 이제 간단한 유형인데 나중에 요런 애가 자연수, 정수, 유리수가 되는 조건 요런 문제가 그나마 좀 고난도로 빠질 수가 있다. 그래서 한번 맛배기로 좀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요거 이제 14번 같은 경우는 내신 빈출 유형이긴 한데 여러분들은 이건 나중에 안 틀릴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거는 지금은 뭐 좀 생소해도 나중에 이거에 대한 아무리 고난도가 나와도 다 맞추실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2의 x제곱 3의 y제곱 같은데 루트 6으로 갔대요. 6에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을 구하래요. 어떻게 구해야 되냐? 자, 2의 x제곱이 루트 6이죠. 자, 6의 2분의 1제곱이라고 써도 되겠죠? 루트 6을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3의 y제곱이 루트 6이니까 6의 2분의 1제곱이라고 써도 되겠죠? 맞아요? 근데 내가 여기 가진 거를 잘 보니까 참고로 여러분은 얘를 보시면 얘는 뭘 한 거야? 6의 x분의 1제곱 곱하기 6의 y분의 1제곱 한 거야? 지수법칙 한 거 아니야? 더한 거. 그러면 이 상황에서 나는 얘랑 얘가 필요한데 잘 보니까 6의 x분의 1, 6의 y분의 1을 만들고 싶을 때 6이 저기 있잖아. 보이잖아. 얘 만들면 되지. 어떻게 만들면 되냐? 우선은 2분의 1이 거슬리니까 양변에 제곱을 해줘. 응? 그리고 필요한 거는 6의 x분의 1이니까 양변에 x분의 1제곱을 해줘. 그럼 좌변은 2제곱이 되죠. 바로 계산합시다. 좌변은 4가 되고 우변은 뭐가 돼? 6의 x분의 1제곱이 되겠죠. 좌변은 3의 제곱 9가 되죠. 우변은 6의 y분의 1제곱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변변 곱해주시면 좌변 6, 9, 4, 36 우변 6의 지수법칙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 맞아요? 만약에 여기서 문제가 얘가 아니고 이거를 구하라고 안하고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 하라 그러면 당연히 얼마야?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 하면 2겠죠? 이런 거 이런 문제인데 이게 좀 잘 나오는 주제인데 파이팅해서 잘 풀어보시고 됐어요. 여기까지가 이제 여러분 지수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연산도 하고 지수의 확장도 하고 이런 거 저런 거 얘기하긴 했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 뭐 집중도가 딴 데로 세면 안 돼요. 솔직히 지수의 확장도 이것도 나중에 가면은 별로 문제 안 돼요. 다 이게 지금 처음 배우니까 생소해서 그렇지 나중에 되면은 전혀 문제 안 돼요. 전혀. 여러분보다 공부 훨씬 안 하는 애들도 여기는 전혀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얘는 요 A의 n제곱근 중에 실수에 대한 개념하고 A n제곱근에서부터 실수 개념, 그 다음에 개수 거기서 좀 더 확장해가지고 저 양의 실수냐 음의 실수냐 저기까지 여러분이 판단할 수 있으면 되겠다. 그래서 요 개념을 잘 잡으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 보시면 되겠고 교재로 가서 이제 두 번째 내용은 로그입니다. 어찌저찌 로그까지 가긴 가는데 자 로그요. 자 로그라는 거는 아까 잠깐 얘기했던 중3 때 여러분이 루트 등장하고 동일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루트에 등장하고 좀 동일하게 무슨 말이냐면은 2를 갖다가 몇 제곱하면은 산이 해서 궁금한 게 몇 제곱이 얼마냐 2예요. 누구나 다 아는 2를 갖다가 몇 제곱한 게 8이냐 얼마야? 3이에요. 다 알고 있는. 근데 이제 궁금해진 거죠. 그러면 2를 갖다가 몇 제곱한 게 6이냐? 요 사이에 있는 4하고 8 사이에 뭐 5나 6이나 7이나 이런 자연수도 있고 뭐 물론 유리수도 있을 거고
그럼 요런 애들을 만족한 애도 있지 않을까? 예. 어떤 값이 있지 않을까 여기? 2하고 3, 2제곱이 4고 3제곱이 8이니까 얘와 얘 사이에 2점 몇 제곱하면 되지 않을까? 왜? 우리가 이제 2점 몇 제곱이라는 것도 있다는 걸 했잖아. 지수의 합장에서. 그죠? 그래서 등장한 겁니다. 요때 요 네모를 어떻게 쓸 거냐? 다시 말하면은 요 네모 지수에 들어가는 값이 궁금해요. 얼마인지는 몰라요 정확하게. 이게 마찬가지잖아. 아까 얘기했다시피 제곱근 얘기할 때 누구 제곱한 게 4냐에서 풀마 2였어. 누구 제곱한 게 9냐에서 풀마 3이었어. 누구 제곱한 게 5냐에서 뭔가 있긴 있을 것 같은데 정확하게는 모르지 값을. 그죠? 그래서 등장한 게 풀마 루트 5잖아. 근데 지금은 이거 받아들이는데 별게 없잖아. 그렇듯이 여기서 이 네모를 나타내는데 정확한 값은 모르겠지만 얘가 뭔가 있는데 걔를 나타내기 위해서 도입한 기호가 이렇게 LOG 써서 로그입니다. LOG. 그리고 이 로그라는 거는 수학적 기호인데 기호는 쓰는 자리가 있어요. 쓰는 자리. 그래서 이 로그라는 기호는 이 아래쪽에다가 쓰는 자리가 하나 있고 옆에다가 쓰는 자리가 있는데 여기다가 뭘 쓰는 거냐면 지금 이 상황에서 이 밑에다가 2를 써요. 여기 있던 2가 이런 거예요. 여기다가 6을 쓰고요. 여기 있던 애가 이런 거예요. 아, 그래서 이때 그럼 2를 몇 번 곱해야 6이 되냐? 로그 2의 6이라고 했습니다. 이만큼 곱하면 6이 된다고요. 이렇게 해서 등장한 게 로그야. 자, 결론은 여러분은 지수 형태를 갖다가 로그 형태로 바꿀 줄 아시면 되겠어요. 반대로 로그 형태를 지수 형태로 바꿀 줄 아시면 되고 A를 X번 곱해서 B가 나왔대요. 그때 우리가 궁금한 거는 저 X 지수 자리입니다. 그럼 이 지수에 대해서 얘를 정리하면 어떻게 쓸 수 있냐? 지수에 대해서 정리를 하시면 저 X를 여기서 방금 배운 거 보고 잘 써보시면 X는 뭐가 되겠어요? X는 로그 LOG 이제 LOG 하고 옆에다가 여기다가 이제 저기 있던 A를 갖다 쓰는 겁니다. 여기다가는 B를 쓰는 거고 줄이 얘가 말 그대로 밑에다가 쓰는 겁니다. 아래쪽에다가 쓰는 자리 자체가 읽을 때는 X는 로그 A의 B 뭐 이런 식으로 읽고 선생님 주로 쓸 때 이제 L은 여러분도 마찬가지 수학생 대부분 비슷하지만 이제 L을 이렇게 쓰면은 뭐라 헷갈리겠어요? 그렇죠. 예전에 이제 무한도전이라는 예능 프로가 있었어요. 아시나요? 얘는 모르기도 하죠. 그런 사람 모르는 사람 있죠. 알아? 네. 그 예전에 그 무한도전이라는 예능 프로에서 뭐 게임 같은 거 하다가 수식 정리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있었는데 예, 이거 보고 그때 정영준인가 정준환가 이렇게 되는데 10g 이렇게 읽었거든요. 로그를 실제로 그렇게 잘못 읽을 수도 있다고. 그래서 주로 필기체로 많이 씁니다. 예, 필기체로 로그. 알겠죠? 자, 저렇게 바꿔 쓸 수 있어요. 여러분이 로그를 처음 배웠어요. 로그라는 거를 갖다가 지수를 로그로 지수 형태를 로그 형태로 로그 형태를 지수 형태로 왔다리 갔다리 자꾸 바꿀 줄 아셔야 되겠습니다. 왔다리 갔다리. 그러면 자연스럽게 로그에 대한 게 좀 잡힐 겁니다. 자, 우선 저렇게 정의가 됐다는 건 배웠고, 자, 명칭이 있어요. 우리가 로그에서 이제 이 로그라는 기호에서 명칭이 있는데 요 아래쪽에다가 쓰는 요 A를 갖다 여기서 원해죠? 여기서 원해입니다. 뿌리가 얘를 뭐라고 그러냐? 미치라고 불러요. 지수에서도 미치라고 부르잖아. 여기서도 미치라고 부르네. 맞아요. 같은 미치입니다. 미치라고 부르고 로그의 밑이라고 불러요. 그럼 이 B는 뭐라고 그러냐? 여기서 뭐 B는 지수값이거든. 값이죠, 값. 그죠? 지수 연산을 해서 얻어진 값이거든요. 이 값이 요쪽에 로그로 와서는 요 자리에 쓰는 애가 되고 얘를 갖다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진수라고 불러요. 진수. 그래서 로그에서의 명칭입니다. 밑과 진수가 있습니다. 밑과 진수. 로그에서의 명칭, 밑과 진수. 그럼 이제 이렇게 잡혔는데 그냥 뭐 용어만 있느냐? 그건 아니고 우리가 새로운 수학적 기호에 루트 배울 때 루트 안에다가 쓰는 게 있어요. 그 당시에 처음 배울 땐 여기 쓰는 게 있는지는 몰랐지만 지금 봤지만 여기 쓰는 자리도 있는 거고 여러분이 이제 그래도 그 문서 작업 같은 거 좀 하잖아요. 그거 같은 거 할 때
세택 같은 거 써서 내거나 할 때 무슨 작업 안 하냐? 됐고요. 아무튼 한글 수식에서 루트 치시면은 여기 자리 두 개 떠 이렇게 쓰는 자리가. 아무튼 그렇게 되는 거고 여기 조건이 있죠. 여기다 뭐 못 써요? 음수 못 쓴다고 배우잖아 중3 때 음수. 그런 식으로 여기서도 지금 A랑 B에 대한 조건이 잡히는데 우리가 이제 로그의 밑조건, 로그의 진수 조건이라고 부르고요. 이 밑조건은 여기서부터 왔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 밑은 뭐가 되냐? 로그의 밑조건, 밑은 뭐 A라고 쓰지 말고 그냥 한글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로그의 밑은 0보다 커야 되고요. 1은 아닙니다. 요거랑 똑같은 말이 얘를 이거를 또는으로 바꿔서 나타내면은 밑은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 또는 1보다 크다. 이거 같은 말이야. 이거는 대수랑 아무 상관없는 거야. 그냥 당연히 알고 있는 상식이야. 선생님 이거 잘못 쓴 거 아니에요? 이거가 또는으로 바뀌었는데요. 제대로 쓴 거야 이게. 그죠? 알아두셔야 되겠고. 자, 진수 조건은 양수만 됩니다. 진수는 양수. 그러니까 로그라는 기호를 정의하기 위한 약속입니다. 알겠죠? 로그라는 기호를 정의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로그 뭐 1에 3 이런 거 없다고요. 알겠습니까? 로그 1에 3 이런 거 없다고. 뭐 로그 3에 마이너스 2 이런 거 없다고. 알겠죠? 로그라는 기호가 정의되기 위한 거야. 예를 들어 여러분이 로그 뭐 2에 4야. 이런 애는 뭐냐? 항상 이럴 때 여러분이 처음에는 나중에 다시 얘기하면 이것도 완전히 자다가 일어나면서 대답합니다. 수업 안 듣고 자다가도 대답한다고 진짜. 이 정도. 굉장히 쉬운 거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뭐냐? 얘가 궁금하잖아. 그럼 처음에는 여러분이 로그가 아직 익숙하지 않으니까 지수로 가보시면 돼요. 그럼 얘를 지수로 바꿔주면 어떻게 돼요? 2의 물음표 제곱이 4잖아. 그럼 물음표 얼마야? 얼마야? 2겠죠?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처음에 로그를 배우셨을 때에는 로그하고 지수를 갖다가 처음에 왔다리 갔다리 많이 바꿔서 서버릇하는 연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거는 이제 어쨌든 근데 시간이 또 해결해줘요. 다시 말씀드리죠. 됐고, 그래서 이제 로그의 정의 이런 거 봤고요. 로그의 성질은 마찬가지로 거듭제곱편에서부터 한 것처럼 얘도 이제 연산에 대한 성질이에요. 연산. 연산할 때 필요한 건데 연산할 때 우선 대표적으로 첫 번째 여기 좀 이해할 게 좀 있습니다. 그냥 보시면 가볍게 이해. 자, 로그 A의 1은 뭐냐? 0이에요. 왠지 알겠어요? 로그 A의 1은 0입니다. 다시 말하면 한글로 말하면 로그는 진수가 1이면 무조건 다 0이에요. 왜? 여기를 가리고 얘 몇 제곱이 1이냐를 생각을 해봐요. 0제곱이 1 아닙니까? 아까 전에 지수의 합장에서 0제곱이 1. 그러니까 여기가 무조건 0이야. 그럼 반대로 로그가 밑하고 진수랑 똑같아요. 그럼 그 값은 얼마냐? 여기를 가리고 지수로 바꿔봐요. A의 몇 제곱이 A냐? 1제곱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 1인 거야. 가볍게 2에서 써먹으시면 되겠고. 로그 연산의 제일 대표 주자는 2번하고 3번인데 보다시피 뭘 하는 거냐면 로그의 덧셈, 로그의 뺄셈을 하는 겁니다. 근데 잘 보면 구조적인 특징을 찾으셔야죠. 자, 로그의 덧셈 뺄셈을 하려면은 뭘 맞춰야 되냐? 첫 번째로 뭐가 눈에 띄어요? 밑이 같아야 돼요. 밑이 같아야 돼요. 밑이 같아야 돼. 로그의 덧셈 뺄셈을 하려면은 밑이 같아야 돼. 밑이. 그리고 개수가 다 1이야. 개수 1이야. 1 생각된 거지 1. 아무것도 안 써있잖아. 그러면 연산을 어떻게 하냐? 덧셈은 진수끼리 곱하세요. 뺄셈은 진수끼리 나누면 돼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죠. 로그의 덧셈 뺄셈은 진수의 곱셈 나눗셈으로 바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대신 막 하는 건 아니고 언제? 밑이 같아야 되고 개수가 1이어야 돼. 그죠? 아까 앞에서 거듭제곱근도 연산법이 있었어요. 성질이라 그래서. 근데 솔직히 그건 잘 안 써. 니네가 지수의 확장을 배우고 나면은 지수로 바꿔서 지수법칙으로 많이 하거든? 근데 얘는 이거를 자체를 많이 써. 하지만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런 연산을 니네는 다
잘할 거야. 걱정하지 마세요. 잘할 겁니다. 전 못할 것 같은데요. 다 잘해. 다 잘해. 전 걱정하지 마세요. 진짜 잘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대신 가르쳐드리는 그런 조건이나 이런 것만 좀 똑바로 알아두시고 그래서 이제 로그의 연산의 특징은요. 보시다시피 이 곱 되게 크잖아요. 곱하는 거. 곱하는 게 쉬워, 더하는 게 쉬워. 곱하는 거요. 23,557 곱하기 357 해봐. 어려워. 이건 더하기도 못하겠다 근데 진짜. 됐고요. 자 아무튼 곱하는 게 당연히 더 어렵죠. 더하는 게 좀 심플하고 그죠? 연산이 가능하잖아. 더하는 야 너 2의 100제곱 해봐 얼마야? 대박. 어려워요. 못 되잖아. 그지? 응. 이게 좀 더하기를 해도 근데 이제 됐고 이게 그래서 로그라는 게 배경 지식은 여러분이 곱을 갖다가 더하기로 바꾸고 나누기를 갖다가 빼기로 바꿀 수 있어요. 또는 수계산을 갖다가 더 축소시킨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곱하기 되게 커지는 거를 갖다 더하기 뭔가 좀 줄일 수가 있어요. 줄일 수가. 방금 얘기했다시피 2의 100제곱 계산 못하죠. 씨. 손으로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그죠? 온 가족이 다 모여서 해보세요. 언제 끝나나. 해보세요. 못하죠. 못할 텐데 로그를 이용하면 우리가 이 값을 갖다가 정확한 계산은 못하더라도 적어도 얘가 몇 자릿수고 이 값이 몇 자릿수고 심지어 거기다가 최고 자리가 뭔지까지도 알 수 있어요. 제일 앞에 뭐가 등장하는지까지 이런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로그라는 거에 이 기호 자체가 도입이 된 주로 이 로그가 발전을 하게 된 계기가 그 당시에 주로 어떤 학문 주로 이제 이렇게 뭔가 사이즈 큰 애들을 많이 계산하는 게 주로 어떤 학문이에요? 수학 과학 쪽에서 이렇게 막 사이즈가 좀 큰 애들을 많이 다루는 학문이 주로 어디예요? 물리. 물리에서요? 물리에서 이걸 왜 많이 큰 걸 왜 하죠? 물리 계약풀도 모르면서 왜 주로 천문학이죠. 천문학 우주 그잖아요. 우주로 넘어가면서 기본적인 속력의 단위나 거리의 단위 자체가 바뀌잖아. 응? 센티미터 쓰냐? 우주 가서 안 쓰잖아요. 그렇듯이 그래서 이제 천문학 그럴 때 많이 등장을 했던 게 요 로그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여러분이 많이 발전을 하고 했던 게 요 로그인 거고. 천문학의 아버지 누구예요? 아리스토텔레스. 됐어요. 다 아버지 어머니 누구예요? 천문학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아직 물리들을 안 하나? 지구가 안 하나? 지구가? 관심 있는 사람들은 책 같은 거 좀 읽지 좀. 자, 방학인데. 어? 암스트롱. 진짜 어디 가서 자, 어? 진짜 어? 야, 부끄러운 줄 알았네. 어? 야. 어? 왜? 음악의 아버지, 음악의 아버지 이승철 이런 거 할까? 조용필 이런 얘기 할 거야? 어? 씨. 케플러라는 수학자 들어본 적 없나요? 천문학자 케플러? 됐어요. 자, 그죠? 책 좀 읽읍시다. 자, 뉴턴은 알아요, 뉴턴? 네. 그 사람 알아요? 그 양반하고 동시대 인물입니다. 그 양반하고 동시대 인물. 같은 시대 인물입니다. 그래서 뉴턴은 무슨 아버지예요? 물리학이요. 물리학이에요? 자, 아무튼 연산 이렇게 한다 하는 거 알아두시고 네 번째 있는 거는 뭐냐면요.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 맥락인데 봐. 진수의 지수가 있죠. 진수의 지수를 갖다가 어떻게 할 수 있다? 로그 앞에 개수로 내릴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연산입니까? 로그 2에 8이 있어요. 예? 근데 8이 뭐니? 2의 세제곱 아니니? 근데 요 4번 성질을 쓰면 얘 진수의 지수는 앞으로 내릴 수가 있다고. 내렸어. 근데 로그 2의 2가 뭐야? 1이요. 1이잖아. 그러니까 얘 얼마야? 3이 된다고. 응? 이런 식의 연산을 찾을 수 있는 거다. 연산이야. 됐고 넘어가죠. 계속 연산 성질입니다. 근데 이거 좀 이름 있는 성질. 좀 알아두셔야 되는 거. 앞에까지 한 거는 딱히 이름은 없고 얘는 이제 로그의 밑변환 공식이라고 불러요. 밑변환. 밑이 뭐고? 걔죠? 변환. 말 그대로 변환. 바꾸는 거거든요. 그래서 밑을 갖다가 변화시킬 수 있는 공식인데 어떻게 공부하셔야 되냐? 어떻게 공부하시면 돼요. 로그는 하나의 로그가 있어요.
로그 A에 B가 있습니다. 하나의 로그가 있으면 그 로그를 우리는 자유롭게 분수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항상 자유롭게. 어떻게 자유롭게? 분모의 로그, 분자의 로그로 바꿀 수가 있는데 대신 분모의 진수에다가는 원래 로그의 밑을 주고요. 원래 로그의 밑이 여기 진수로 가는 거야. 그리고 원래 로그의 진수가 분자의 진수로 가는 거야. 뭔가 허전하죠? 여기 밑에? 밑이 되었잖아요? 그럼 밑은 어떻게 하냐? 밑은 여기서 이제 밑변환의 장점인 거죠. 아무거나. 니네가 주고 싶은 걸로 똑같은 걸로 아무거나. 대신 밑 조건에 맞는 애. 1보다 크고 0 아닌 애로 아무거나 줘도 된다. 이게 밑변환인 거야. 그러니까 굉장히 유용한 겁니다. 하나의 로그를 갖다가 내가 주고 싶은 밑으로 막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실 때 로그 A의 B는 로그 C의 A분의 로그 C의 B 저렇게 공부하시면 의미 1도 없고요. 로그를 갖다가 뭐야? C가 뭐예요? C는 C죠. 아무 갖다 붙이는 거예요? 네. 근데 약간 일부러 그러시나 모르겠는데 설명이 끝나자마자 같은 말을 다시 물어보네. 내가 아무거나 붙여라 그랬는데 바로 끝나자마자 C가 뭐예요? 이런 C. 자, 그래서 이렇게 바꿀 수 있다. 로그 A의 B는 분수로 바꿀 수 있다. 이렇게 밑이 분모 진수, 진수가 분자 진수. 밑에다가는 지가 주고 싶은 거. 그럼 여기서 약간 특수하게 파생되는 게 C에다가 아무거나 줘도 된대요. C에다가. 그럼 여기서 만약에 내가 이 C에다가 B 줘봐. B 줘봐. 그럼 얘 뭐야? 로그 BB. 1이잖아. 로그 B의 A. 로그 A의 B는 로그 B의 A분의 1이야? 맞아요? 다시 말하면 로그 A의 B랑 로그 B의 A랑 곱하면 얼마라는 거야? 1이라는 거잖아. 우리는 곱해서 1이 되는 걸 뭐라 그래? 역수라 그래. 뭐야? 로그는 밑과 진수를 체인지하면은 역수가 된다 이거죠. 로그는 밑과 진수를 바꾸면 역수가 된다. 다 밑변환에서부터 온 겁니다. 알겠습니까? 로그는 밑과 진수를 바꾸면은 역수가 된다. 근데 여기 아까 전에 밑에다가 쓰는 거는 아무거나 다 써도 되지만 대신 그 다가 밑 조건을 맞춰야 된다 그랬어요. 그죠? 근데 원래 여기 왼쪽에서 진수 조건이 뭐예요? 진수 조건이 0보다 크다잖아. 근데 밑 조건은 뭐야? 0보다 크다야? 아니잖아. 1이 아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원래 막 갖다 쓰면 돼? 안 돼? 안 돼. 조건이 있어야 된다고. 여기까지 썼으면은 우선은 B 조건은 뭐야? 적어도 얘가 쓰여져 있다는 거는 B는 양수까지는 잡힌 거야. 근데 그 상황에서 내가 마음대로 얘를 뒤집어가지고 바꿔도 되냐? 안 된다고. B가 뭐라는 조건이 있어야 돼? 1이 아니라는 조건이 있어야 돼. 그래서 이게 써있는 거야. 괜히 쓴 게 아니야. 이거는 되게 중요한 개념이 아니고 니네가 나중에 내신 하실 때 이거 대박 낚시입니다. 대부분 다 틀려요. 이렇게 돼 있으면 다 맞다고 그러거든? 알겠습니까? 대부분 다 여기까지만 써있거든. 여기까지만. 그 다음에 다음 보기 중에서 옳은 거 옳지 않은 거 고르시는데 이렇게 됐으니까 맞다고 그런다고. 틀렸죠. 그 말 없으면. 밑변에서 나오는 거고 또 밑변화에서 파생되는 대표적인 게 상쇄되는 연쇄 법칙이라 그래가지고 자 로그 2에 3 있어요. 곱하기 로그 3에 4 있어요. 곱하기 로그 4에 5 있어요. 예를 들어 이렇게 있다고 쳐요. 그럼 얘를 갖다가 어떻게 할 수 있냐? 로그의 곱셈이거든. 근데 잘 보니까 특징이 로그의 곱셈에서 진수하고 밑하고 곱하기로 붙었죠. 진수하고 밑하고 곱하기로 붙었죠. 그러면 우선 결론부터 써드리면 로그가 쭉 합쳐집니다. 2에 5로 이렇게 합쳐집니다. 왜 합쳐지느냐? 밑변환을 해보시면 얘가 뭐야? 얘가 로그 밑이 어쨌든 2가 가겠죠? 밑은 잠깐 내려줄게요. 얘는 로그 3으로 가겠죠. 얘는 곱하기 로그 3으로 가겠죠. 로그 4로 가겠죠. 얘는 로그 4로 가겠지. 로그 5로 가겠지. 그럼 약분하니까 분모의 로그 2 남고 분자의 로그 5 남았지. 얘를 다시 밑변환을 하면 얘로 갈 수 있겠지. 그래서 앞으로 매번 이렇게 안 하고 로그의 곱셈에 대한 성질이에요. 로그의 곱셈에서는 밑과 진수가 곱하기로 붙어 있으면 사라집니다. 약분돼요.
다 어디서부터 오는 거야? 다 밑변에서부터. 됐습니까? 다 밑변에서 오는 거. 됐고요. 그 다음에 저기 이제 3번, 4번에 있는 내용은 뭐냐? 저거는 3번에 있는 거는 아까 전에 로그에서 진수의 지수는 개수로 빠진다 그랬죠? 그죠? 자, 밑에 지수도 개수로 빠져요. 대신 얘는 분모로 갑니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간다고.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오늘 이번에 메인이 뭐 연산이 아니다 보니까 이런 거에 대한 증명을 지금 배제하고 있는 거고. 자, 예시 하나 들어드리면 로그 4의 8이야. 자, 4가 뭐야? 2제곱이지. 8이 뭐야? 2세제곱이지. 그럼 방금 배운 성질에 의해서 지수를 떨굴 수 있어. 지수가 가면은 2분의 가면은 3대잖아. 뭐 남았어? 로그 2에 2 남았죠? 얼마예요? 1. 그러니까 답이 얼마예요? 값이 얼마예요? 2분의 3이 되는 거죠. 뭐 이런 식의 처리를 하는 겁니다. 요럴 때 쓰는 연산법이다. 알아두시면 되겠고. 자, 마지막에 있는 4번은 뭐냐면요. 그 지수에 로그가 있을 때요. 지수에. 지수 자리에 다시 로그가 있을 때 어떻게 되냐? 지수에 로그가 나오면은 거의 한 뭐 90% 이상 쓰이는 성질이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 결론적으로 밑과 진수를 체인지해도 같습니다. 그래. 서로 체인지가 돼도 같아요. 이런 성질입니다. 그냥 지금은 구조만 알려드리는 거예요. 구조만. 근데 오히려 얘도 많이 쓰이는데 이거보다 여러분이 이거 특수한 케이스로 알아두실 만한 게 그러면은 A, B의 밑줄 저기다가 뭐 써야 되냐? 등식을 성립시키려면 뭐 써야 될 것 같아요? 저기다가 써야 되는 거. 여기. 이 자리가 뭐예요? 지수식에서 이 자리가 지수 자리 아닙니까? 우리가 지수가 궁금해서 도입된 게 뭐예요? 로그. 그게 로그 아닙니까? 여기다 뭐 써야 되겠어요? 로그. 로그만 쓰면 작살나겠죠. 자, 뭐 써야 되겠어요? 우리가 이제 지수를 그래서 로그로 많이 바꿔버릇 해라. 얘를 로그로 바꾸면 뭐야? x는 로그 a의 b잖아. 잘 생각해보세요. 여기는 뭐 써야 되겠어요? 로그 b의 a 써야 되겠죠. 네? 이게 마치 여기에 있던 상황에서 얘랑 지금 있던 애를 갖다가 이 자리를 갖다가 이제 C를 마치 그냥 B로 본 거거든. B로. 그렇게 보고 얘를 만들 수도 있는데 그렇게 만들지 마시고 로그의 정의로 만드시면 돼요. 로그의 정의로. 로그의 정의로 만드시면 돼요. 이게 여러분이 왜 필요하냐면 뒤에 가서 다음번에 함수 배우실 때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자연수 2를 그러면 3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밑을. 2는 3의 몇 제곱? 이제 옛날엔 이런 거를 불가능하다고 했지만 이제 할 수가 있죠. 2는 3의 몇 제곱? 로그 3분의 3의 2제곱. 이렇게 만들 수가 있다. 지수의 밑이 바뀌는 거야. 그럴 때 알아두시면 되겠다. 됐죠? 됐죠? 밑에 거는 잠깐 두시고 유형 4번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 A의 제곱이 B고 로그 C의 3이 2일 때 로그 A의 B 더하기 C의 4제곱을 구하라는 건데 이거는 뭐 그냥 갖다 넣으라는 거죠. 로그 지금 A의 B인데 B가 뭐예요? A의 제곱이라며. 그럼 방금 배웠던 성질에 의해서 진수의 지수는 앞으로 내려와요. 로그 A의 A는 1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얼마냐면은 2입니다. 그죠? 그리고 C의 4제곱을 구하려는데 여기 로그 값이 있어요.
쟤는 지수잖아요. 그럼 이번에 로그를 지수로 바꿔요. 얘를 지수로 바꿔주게 되면은 한 번 밑은 영원한 밑입니다. 이렇게 기억하라 그러거든. C의 제곱이 3이죠. 지수로 바꿔주시면 이 로그식을 지수식으로 바꾸면 이렇게 된다고. 그럼 C의 4제곱은 당연히 얼마겠어요? 9겠죠.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 자, 여기 잠깐 보시면 16번 있습니다. 16번. 여기 뒤에. 잠깐 봐보세요. 그냥 간단하게 한번 봐보겠습니다. 16번이 로그 x-1에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7이 정의돼야 된대요. 로그가 정의되는 조건입니다. 여러분이 로그 쪽에서 어쨌든 개념적으로는 이거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연산법 배운 거예요. 개념적으로는 밑 조건, 진수 조건 하나 배운 거거든요. 그럼 밑 조건이 뭐다? x-1이 0보다 크다. 이고 1이 x-1이 x-1이 1이 아니다. 이거 하나 쓰시고 진수 조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7이 보다 0보다 크다. 이게 이제 둘이 교집합하시면 이게 연립부등식 아닙니까? 정수 조건 찾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일반적으로 로그가 정의되기 위한 조건으로 나오는 문제.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